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접목 실습 선생님 죄송한데 그다 밴드하고 혹시라도 다칠까 그런데 나중에 한 시간 후에 좀 준비해 주면 좋고요. 이번 주는 천자들들 많이 가요. 천자. 어제는 이제 울진 갔다 왔는데 오늘은 봉천이죠. 내일은 포항이고 모레는 제천. 그 뒤날은 김천을 가요. 영천 안 가는 게 다행히 이제 천자가 많네. 근데 오늘 이제 교육 받아 오시면은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전 정도 실습을 해 보시지만은 자꾸 이렇게 실습해 보면은 이제 기억에 남고 나중에 연세 많으셔가지고 사과를 못 하신다 농업을 그러면은 이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정원수 키우는 분들 정원수 해도 되고 또 분지 않으신 분들도 분지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집에 먹으려고 뭐 유실순 이런 것들도 그냥 산에 가서 뭐 개복숭아, 고염, 사가시 이렇게 파종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품종으로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집에 드실 수 있는 이제 과일로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거는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제가 전에 그 정선에 강의를 갔어. 이제 교육을 해서. 근데 시군별로 보면은 추진하는 그 품종이 있어. 품종이 안동은 뭐 컬러풀, 여기도 컬러풀, 네, 컬러풀. 또 정성은 시나노 골드. 또 여기 저 정선은 홍금이라는 품종을 시에서 적극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홍금을 심으면은 100% 지원을 해줬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홍금이 숙기가 9월 말 10월 상순이에요. 사실 10월 상순이 돼야 수확이 가능해. 근데 남들은 막 홍로를 수석 때 막 출하해서 가격을 잘 받았는데 좋은 사가 늦게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다가자 교육을 했어. 마침 한 분이 막 붙들어 자기 집이 이제 펜션을 내 펜션을 자기 집이 자고 내일 토요일 날 노는데 자기 집에 홍금에다 접목 좀 해달라 그래. 내가 접목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도 그래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9월 달에 있거든. 9월 4일 날인가 그래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가지를 잘라가지고 홍로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해줘서 9월 달에 이렇게 접목을 해줬는데 4월쯤 되면 자라죠 이렇게. 나중에 키워서 여기 자르면 돼. 그럼 이제 품종을 바꿀 수가 있어. 농가가 이렇게 접목을 했으면은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자라난 거예요. 또 동료들에게 학교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했다. 근데 이 말이 센터에 얘기가 들어갔어. 근데 보조를 받은 거는 사업에 따라서 5년이나 10년 동안은 바꾸면 안 돼요.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그 보조받은 걸 반납을 해야 돼. 그래서 접목을 다 해놨다가 키워가면서 다 제거했어요. 제거했어. 소문을 내면 안 되지 말고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시군의 정책에 따라서 해준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홍로를 심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접목을 해서 품종을 바꾸셔도 돼요. 되고 특히 이제 영주 같으면은 최근에 엠부를 많이 심었어요. 엠부하고 별사과를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엠부는 영주에서 잘 안 돼. 그래서 접목을 하고 별사과는 이 크기가 작아요. 작아. 처음에는 이제 별사과는 이제 영주만 재배해요. 특허내가지고 하는데 이게 양이 적고 하니까 소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품종을 접목을 해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번식하는 방법은 첫째 종자. 대체적으로 종자로 많이 하죠. 종자를 파종해가지고 뭐 콩이나 벼나 대부분이 종자로 많이 해요. 그다음 삽목, 꽃꽂이라 그죠? 꽃꽂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대목 번식은 치목이라 치목. 치목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눕혀서 하는 방법, 위쪽에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사과는 대체적으로 이제 접목을 많이 접목. 왜 접목을 해요? 그 사과 씨 뿌려가지고 사과 달리면 되지. 근데 사과를 씨를 뿌려서 여기서 과일이 열리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돼요. 또 종자를 포장하면은 원래 특성이 좀 안 나올 수 있어. 접목을 하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지. 그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목, 그 꼬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종자 파종은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길이를 한 15cm 정도로 잘라 절단해가지고, 근데 가위로 자르면 여기가 우리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상처가 있다는 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량 칼로 이렇게 요렇게 삐져줘. 이렇게 살짝 삐져. 이렇게 삐져준다는 거지. 그러면 상처가 없어. 그 밑에는 약간 사선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냥 또 모래에 꼽으면 또 상처 생기죠. 그럼 이 굵은 가지 가지고 모래에다 구멍을 뚫고 꼽아요. 꼽고 난 다음에 이 간수를 충분히 해줘. 그러면 여기하고 흙하고 밀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삽목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위에 보면 순이 자라죠. 야, 삽목 잘 뗐다. 웬걸 한 달쯤 되니까 다 죽어버려요. 왜 죽느냐? 여기 잎이 나오는 거는 이 가지에 있는 자체 양분으로 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뿌리가 먼저 내리고 잎이 늦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2월 달에 뭐 고추 온상 하시는 분요, 고추 온상 하시는 분들 보면은 밑에다 전열선을 깔아요. 전열선을 깔고 위에다 흙을 덮어요. 모래를. 그게 이제 그럼 지하는 온도가 얼마요? 20도 이상 유지가 돼. 지상부는 2월 달이니까 0도가 되죠. 그래 뿌리가 먼저 내려.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거의가 삽목이 돼요. M9도 되고 M26도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뭐 감나무, 또 저런 거 뭐야, 그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들은 안 돼요. 안 되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내리는 거 이게. 그다음에 이 치목이라는 거는 이제 삽목은 또 3월에 하는 게 있고 6월달 할 경우도 있어요. 6월달 하는 거는 3월달 하는 거는 숙지삽목이라. 숙지삽목, 익은 가지. 6월달에는 올해 자란 거죠. 올해 자라난 가지를 삽목하는 거예요. 녹지삽목이라 그래. 예를 들면 뭐 철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6월달에 삽목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치목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치목이거든. 치목은 어떻게 하냐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말이야 가지가 너무 이뻐. 가지가 우리 집에 모가 나무가 있고 오사가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너무 이뻐. 내가 이거 잘라가지고 화분에 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5월 한 중하순에 5월 중하순에 어떻게 하냐면은 한 굵기는 볼펜 정도 굵기요. 여기다 이제 한 1cm, 1.5cm 이렇게 칼로 돌려. 이렇게요. 이렇게 칼로 1.5cm로 이렇게 칼로 돌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제 목질부를,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껍질 다 딱 이러면 껍질이 딱 제거되죠. 제거되면은 여기다가 테니스 공 크기 정도 이끼를 감아요. 이끼를 이렇게 테니스 공 크기 정도로 이끼를 감아요. 그리고 비닐로 싸주는 거예요. 비닐로 위쪽에는 느슨하게 묶고요. 그래 우리 빗물 돼가죠. 밑에는 깡 묶고 난 다음에 송곳으로 구멍을 빵빵 뚫어보나 빗물이 3개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5월 한 중하순 해놓으면은 8월 말쯤 되면 뿌리가 내려. 그러면 9월 달에 잘라가지고 화분에 심으면요 하나의 개체가 돼. 그럼 모가나무나 뭐 사과나무나 꽃사과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과나무를 또 번식을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이 품종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 번식해가지고 심어도 돼. 그럼 이제 새 지역 나무가 실생이니까 이거는 센 나무예요. 이 접목을 안 했으니까. 그럼 넓게 심어가지고 연날식으로 키우셔도 돼. 그 5월달이요? 예, 5월달에 해야 돼요. 5월달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고치법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제 업체들이 대목 번식을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덩어리 이제 이 밑에처럼 새우 묻었더니 많이 한 거고 또 기내배양이 뭐냐? 기내배양은 무동묘 만들 때 지금 보면은 이제 M9, M26 하다가 바뀌죠? 뭐로 바뀌죠? 말고 그렇죠? G11, G 이제 41, 43으로 많이 바뀐다는 거 이게. 그럼 G11, 14였나? M9, M26은 이제 영국에서 개발된 거고 G 계통은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거예요. M9, M26의 단점이 뭐냐? 단점이 월동력이 약해요. 토양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G 대목은 이제 토양 적응력도 좋고 월동력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하는 면충. 또 문제는 하상병에도 이 G 대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목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체들이 조직 배양을 해. 조직 배양했는 걸 이제 2월 달에 조직 배양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쯤 되면 요만큼 거의 한 판 줌거. 이걸 이제 3,500원 정도에 판매를 해 이렇게. 근데 업체들이 그거 사가지고 이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내 배양한 건 대부분 뭐요? 무동묘. 무동묘라는 거는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가 없는 게 무동묘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가격만 잔뜩 올려놨어요. 뭐 무동묘, 친환경 묘목, 아니 묘목이 무슨 뭐 친환경 묘목이 어디 있어? 어떻게 재배하길래 친환경 묘목이에요?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가격만 올라요. 제가 이제 지난 금토 그 삼척에서 컨설팅했어요. 원래 심은 농가들 밭에 가봤어. 똑같이 18,000원 줬는데 한 집이 이만하고 가지도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점이 요만해요. 이렇게 진짜 7월 끝에 이걸 18,000원 주고 사다 심어놨어. 업체가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묘목 좀 많이 죽어요. 묘목을 이게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많이 죽어요 나무가. 저도 이제 영월에 이제 컨설팅 저 삼척에 농가가 묘목을 2주 사달라 그래. 제가 묘목은 잘 존전 안 하려고 그래. 묘목은 잘 해봐야 본전이요. 죽으면 원망들어. 그래서 저 후배인데 가가지고 그 신한우 골드 정말 굵은가요? 이거 14,000원 주고 28만원에 20줄 갖다 줬어. 가져가니까 아 좋다 그래. 좋아야 되죠? 근데 심었는데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다 죽었다고. 싹 다 죽었대. 그래서 파야 알고 이렇게 막 아이고 저를 좀 원망하는 눈빛이래. 그래서 제가 명목값 다 제가 그 물어줄게요. 28만원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두고 보자 그래. 그래서 내가 업체인데 전화를 했지. 자기는 그리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판매된 농가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어. 한 포기도 안 죽었어. 이 집에만 다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가수원에 이제 보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밭에 가니까 표포에 뭘 뿌려놨어요? 유박하고 많이 뿌려놨더라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유박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심어가지고 며칠 전에 비가 왔죠. 비가 오니까 가스가 차니까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심을 때 대비 조심하고 심으라고 그러거든. 다 죽은 거예요 나무가. 아마 그런 거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삼척 강의 사가지야 강의 제가 하거든요. 가서 내 그때 가보려고 그래.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유박이 들어가서 죽었을 것인데 무조건 나무가 죽으면은 농가는 묘목이 나빠서 죽었다. 업체는 농가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은 심부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묘목이나 벌도 보면은 저는 우리 벌을 머리뿔 가위벌로 보급할 때 농가에 갖다 놓으면 시험장에 나타나요. 많이 팔아줬어. 나중에 뭐 죽었다는 놈 있는 얘기 자꾸 해. 근데 그런 심부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번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렇게 새우 묻어떼기, 일학 묻어떼기, 정목, 성토법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번식하는 장소 이 토양은 이 배수가 잘 돼. 배수. 그럼 점토는 안 돼. 점토는 사양토 모래가 많은 땅 모래가 많은 땅에다 이렇게 좋아야 되고 그게 이제 사양토 이런데 하는 거 이렇게요. 이제 새우 묻어떼기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망을 지어가지고 망을 이렇게 지어요. 고추 심듯이 이렇게 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고추는 여기 심죠. 뼈목은 여기 밑에 심어야 돼요. 여기 심어야 돼요. 나중에 여기 있는 흙이 이동돼야 되거든. 여기다 심어야 되거든. 이렇게 심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낮아지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세워 묻어떼기라는 거 이렇게 하면 돼. 제식 거리는 이란 거리는 한 2m. 업체 같으면 2m고 개인이 하는 것도 개인이 한 1.2m 정도 되거든. 1.2m. 나무 사이는 이제 한 30에서 40 또는 50cm 간격으로 심는 거 이렇게. 방향은 가급적 남북으로. 사과 심는 것도 그렇고 대목 번식도 남북으로 심어야 이 가지들이 잘 올라와. 남북으로 심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처음에 심으면은 가지 개수가 적잖아요. 한번 절단해요, 절단. 3개, 4개 나오면 절단해서 이게 절단하면 하나 자르면 3개, 3개 자르면 12개, 12개 자르면 이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한 개인데 도달하면은 안 늘어나죠. 그게 세워 묻어떼기예요. 그럼 내 심어가지고 한 가지가 10cm 정도나 15cm 크면은 복토래죠, 복토. 근데 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복토하면 어떡해요? 이 가지가 너무 목질화가 되면은 뿌리가 잘 안 내려. 그러니까 연약할 때 복토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복토할 때는 톱밥이나 완교. 그럼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정리소 가가지고 아예 그 완교죠, 완교. 이걸 막 포대로 달러 포대로 한 포대 한 15,000원에서 20,000원 하거든. 그걸 전부 사와요. 막 100포대씩. 또 평균 완계라고 있어. 완계를 살짝 구워놨어. 살짝. 이제 그 평균 완계가 있고, 아니면 톱밥. 이거는 이제 1차 한 10 내지 15cm, 그러면 1차적으로 톱밥이랑 완교. 또 2차도 톱밥이랑 완교. 2차는 한 25cm에서 30cm 자랐을 때. 그 다음 3차는 어떻게 해요? 3차는 또 밭에 있는 흙으로 해서 자꾸 덮어주는 거 이렇게. 4차까지. 이렇게 이제 복도로 해서 나면은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세워 묻어떼게 돼. 3번, 4번 정도, 4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이게. 토양은 이제 모래땅. 그래서 왕개나 톱밥으로 이래 있고. 자, 우선 이 물이 간직하는 수분을 토양이 간직하는 데 있어야 되고 또 배수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인공상토가 인공상토가 뭐냐면은 뭐 퍼라이트라든지 질석 이건 아주 가볍고 좋아. 그런데 비싸. 그래서 뭐 소량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모래를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을 때는 우리 그 팥죽 심을 때처럼 약간 사선을 이랑 묻어떼기는 이걸 번식을 제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언제 했냐면은 우리가 96년도에 이제 신경북형 표준관이 들어왔어요. 그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묘목이 없잖아요, 묘목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중접을 했죠. 이중접이 뭐냐면은 밑에는 실생 사과씨를 뿌려가지고 자라면 여기다가 M9나 M26을 접목을 하고 다시 후지나 홍로 흉룡접을 해요. 근데 이중접인 거는 수세가 세거든. 그래서 이제 이 자금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내서 센터에서 대목을 좀 만들자. 그 제안서를 냈는데 이 채택이 됐어. 채택이 돼가지고 농민들이 20명이 이제 유럽을 갔어요. 가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 유럽에 아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북대학교 교수로 했다 퇴직한 윤태명 교수님이 그 당시에 안동대학에 교수로 했었거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교수님 우리 그 농가들 한 20명이 유럽 가서 대목을 가져와야 되는데 교수님 좀 가이드를 좀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택도 없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봉화군이 근무했거든. 부군수님이 전화가 와서 오 선생님 가보자는 자기가. 그분이 이제 같이 안동대학을 갔어요. 저하고. 야 이분이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딱 30분 얘기하니까 돼요. 윤 교수님 간다는 거지. 야,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성사시키는데 이 능력이 차이가 나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분 기억나는 거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안동 그 댐에 와서 점심을 먹는데 헛제사밥 그때 5천 6천 했어요. 그 제가 고맙고 해서 밥값 내려고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우선 얘기해. 자네보다 내가 월급이 더 많지. 당연하지. 부검수가 훨씬 많지. 자기가 낸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가가지고 대목을 2만 개 가져왔어. 가져올 때 그랬지. 절대 양주하고 담배 사지 마라. 양주 사실 분은 한 보루만 한 병만 사고 담배도 한 보루만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모 조합장이 달았거든. 이 조합장이 농민들도 안 사는데 조합장이 많이 산 거예요. 또 세안은 어떻게 해요? 걸린 거지 그게. 대목 가져온 게 불법이에요 그게. 정시 허가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 씨알 같은 거 1000개씩 묶어가지고 천번 배낭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 그분 거 뺏겼어. 그래서 이제 국내 와서 그래서 조합장님 그 연수 비용 내놓으라고 막 농담하고 그랬어요. 이 조합장이라는 분이 농민의 그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 대목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건식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 시작에 제가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대목포가 되게 넓잖아요. 사람이 없잖아. 누가 해요? 팀별로. 팀별로 있잖아요. 사무실에. 팀별로 한 명씩 차출을 해. 여기 뭐 경제작물팀이다. 네 분이. 그 네 분 한 명을 와이 일하고. 뭐하러 와요? 풀법으로 와야 돼. 누가 좋아해요? 약을 누가 쳐요? 약 칠 사람도 없어. 그럼 우리 제가 그때 37살 때 팀장을 했어. 제가 일찍 했어, 팀장을. 제가 약 치면은 우리 직원이 줄 잡아주고. 우리 직원이 약 치면 제가 줄 잡아주고 그랬어요. 고생을 엄청 했지. 그래서 대목을 이제 봉화에서 보급하니까 이제 청송, 문경, 영주, 4개 시군에서 대목을 보급했어요. 근데 대목을 보급해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그 M9 보급의 기왕봉이 커요, 이게. 근데 나 2005년쯤 되니까 대목이 남아돌아요. 대목이. 그래 어떻게 또 폐기처럼 되는 거예요. 또 가격이 올라가죠? 다시 심어가지고 또 2017년, 2020년도쯤 되니까 또 대목이 남아. 또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목이 어때요? 비싸죠? 이 대목 하나에 지금 4천, 5천 줘야 돼. 살라 그러면은 4천원, 5천 줘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삼척에서 컨설팅 갈 때 얘기를 했어. 농가가 그 사과밭에서 오는 흡지 있죠? 이걸 뽑아가지고 600개를 접목해가지고 놨다 그래. 심으려고. 그럼 키워가서 묘목 쓰면 돼요. 한 2년 키워가지고. 요즘 묘목 2년생 안 팔죠? 없어. 전에는 2년생 팔았어. 2년생 묘목을. 이게 10년 전에 이 우리나라에서 묘목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경산이거든. 그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에 6, 7, 8, 3개월 동안 강우량이 58일 동안 비 왔어요. 그 묘목은 대부분 논에서 만드니까 묘목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생이 없으니까 1년생 파는 1년생. 또 1년생 팔다가 모자리 뭐 하죠? 포트묘. 포트묘는 2월 달에 접목을 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농가에 판매해요. 근데 업체들은 막 2년 키우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한 3, 4개월 키워가 파니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포트묘를 많이 포트묘를. 근데 너무 비싸요. 처음에는 만원 거다가 지금은 막 14,000원, 포트묘도 15,000원 거래.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접목 배워가지고 앞으로 묘목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목 번식을 이건 안 해도 되고, 여기까지 하다 보면 업체가 돼야 되고, 개인이 하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대목을 심어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제. 잎이 나와. 잎이 나오면 이렇게 수평으로 눕힙니다. 눕히면 넣고 이제 이렇게 꼽아줘. 머리, 우리 처음 뭐 했냐면은, 쌀이 나무죠, 철뚝쌀이. 쌀이 나무 꺾어 있어. 그러면 철뚝쌀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꺾어,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꼽아줘, 이렇게. 이렇게. 철사가 만날 철사. 철사로 하면 나중에 못 찾아요. 철사가 이게 있으면 썩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막 쟁기 작업하다 보면은 쟁기가 손상 갈 수도 있고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무로 해놓으면 이제 나무가 썩잖아요. 아니면은 뭐 나무 젓가락 있죠, 나무 젓가락. 이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꼽아주는 거 이렇게. 약간 제식거리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럼 나무 심을 때 심냐면은 고를 짓잖아요. 지워가지고 이렇게 심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심사 사선을 또 이렇게 심어요. 쭉 연결 이렇게 쭉 심어가지고 밑에를 엮거나 이렇게. 그럼 나중에 살아붙으면 수평으로 눌리는 거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줘 이렇게요. 나중에 이 밭이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심어놓으면은 양이 적어서 안 돼. 그래서 한번 잘라줘 이렇게. 그러면 한 2 내지 3cm 정도 잘라주죠. 절단해주면은 가지가 많이 나와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복도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이제 1차는 아까 얘기했죠? 톱밥이나 왕겨 10 내지 15cm. 근데 10 내지 15cm 걷는데 복도 양이 너무 많으면 어떡해요? 너무 많이 뭐 10cm 덮으면 어떡해요? 그 죽어. 복도가 심해가지고 한 5cm면 이렇게 이제 왕겨나 톱밥을 해주고 또 한 25cm에서 3cm 크면 또 왕겨나 복도를 해주고 또 4cm 크면 봄밭에 있는 흙, 이제 위에 있던 흙, 위에 있는 흙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4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 여기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내리지. 일단 뿌리 내리죠. 절단하죠. 저게 이제 작은 대목이에요. 작은 대목. 대목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어머니 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갔거든 서울에. 어머니가 이제 저 친구 보고 그런 거예요. 너 중학교 갈래? 중학교 안 가고 수학여행 갈래?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아요? 수학여행 간다 그랬지. 그래서 3,300원 내고 서울엔 창경원, 대공원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중학교 안 갔어요. 농사시 있지. 이제 집에 농업해서요. 농업을 했는데 근데 20살 넘으니까 22, 3 때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촌으로 시집을 안 오려고 그래.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뭘 했냐면은 되게 착해요. 정말 착해. 그래 초등학교 그 소사 알지? 소사? 학교에 그 잔디라는 사람 들어가서 그건 사실 월급이 얼마 안 되죠. 또 늦게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뭐 대행 면허증 따가지고 이제 버스하고 이제 퇴직도 했지만은 이 친구 너무 착해.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뭐 도와줄 수 없나 싶어서 이걸 해준 거야. 이걸 네 대목 좀 해봐라. 그 대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용돈벌이 좀 한 적이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원래 또 하려 그래. 그래서 지 대목 구해가지고 하려 그래 이렇게. 그래서 이 대목 번지 이게 작은 대목이에요. 작은 대목. 이게 포장이다. 이게 포장이요. 여기 이제 우리는 1.5m 심었어요. 1.5m 일간거리. 포기 사이는 그 한 40cm 정도 이렇게 해서 쭉 심어가지고 덮어가지고 가지 나오잖아요. 쫙 복토해 주는 거예요. 가을에 해토해서 이 절단해요. 근데 이게 자를 때는 인부들이 안 올라 그래. 힘들잖아요. 이게 가위 잘라봐야 하루 종일. 손목이 아파요. 유럽은 어떻게 해요? 유럽은 여기다 흙을 안 덮어요. 톱밥이나 황제로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구치할 때는 기계로 불어가지고 톱밥 날려보냅니다. 기계가 싹 가면 기계가 어떻게 해요? 기계가 싹 카트로 이렇게 하면 잘라. 쉽게 가면 우리는 사부리 일하고 유럽 사람들은 포크레인 가지고 굴삭기를 하는 거 똑같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도 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기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대기업에서 해야 돼요. 대기업에서 하면은 요 소기업 다 죽어요. 싹 다 죽어. 요즘 뭐예요? 마트 생기죠, 마트. 그 대형 마트 생기죠? 농촌에 어떻게 구멍가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이 파머스라든지 큰 그 마트는 많이 팔고 개당 이유는 적게 남아도 팔 수 있어. 아이스크림 사러 왔어요. 대형 마트 가니까 800원이에요. 동네 구멍가게 가니까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대목 번식이에요. 접목 성토법 뭐냐면 내가 접수가 이제 귀한 걸 구했어. 아주 귀하다. 뿌리 외국 가면 우리 뿌리 못 가져오죠. 저도 일본 갔다 올 때 뭐 품종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요? 잘라가지고 가지는 가져와. 뿌리는 안 가져와요. 뿌리 못 가지고 와. 뭐 세척을 해도 이제 왜냐하면은 병 들을까 그래 병. 예. 그래서 이렇게 귀한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접목으로 키워서 복토를 해줘요. 복토. 저도 이제 M9는 이제 유럽에서 가져왔잖아요. 심고 위에 접목을 해가지고 심을 때는 생각 없이 심어가지고 1m 간격 심었어. 복토를 못해. 그래서 옆에다 송판으로 대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한쪽에는 모래, 한쪽에는 왕개하고 뭐 모래, 한쪽은 인공상토 이렇게 해서 발근력을 이렇게 시험을 해봤거든. 좌우지간 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산에 가면 마사토 있죠, 마사토. 마사흙인데 산이 이 산이 무너져 이렇게. 이건 이제 가는 흙은 채로 치고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게 잘. 그래서 분자하는 분들은 이걸 쓰죠. 산에 있는 거 마사토 가지고 가는 흙을 빼고 모래는 비비면 안 깨지는데 마사는 손으로 세게 비비면요 이게 깨져 이게. 그러니까 수분 보유력이 좋다는 거지. 이렇게 사는 방법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 이 포장이거든. 이게 포장이 이게 대목을 이제 쭉 심어가지고 가을에 보세요. 뿌리 내리는 거 보세요. 위에 흙을 걷어내니까 뿌리 잘 이게 다 절단하는 거예요. 이게 절단 이게 작은 대목 만드는 방법이에요. 묘목 사는봤지만 이렇게 만드는 건 모르시죠? 네. 그 대목은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굴치하는 시기가 가을에 굴치하는 방법이 있고 봄에 굴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목을 가을에 굴치하면은 활착이 좋아요. 활착이. 가을에 절단해서 저장고에 넣어놓으면은 겨울 동안 상처가 좀 아물어요. 봄에 활착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자르면 또 흙을 덮어줘야 돼요. 흙을 이게 한 번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동안 이 생산을 해. 매년 올라와야 돼. 자르면 올라오고 우리 뭐 그렇죠? 우리 뭐 산나물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곰치고등 심어놓으면은 몇 년 까먹죠? 몇 년 이렇게 위에 뭐 파도 잘라오면 순 또 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10년은 해먹을 수 있거든. 그러면 가을에 하면은 여기 복토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우리 모르고 처음에 했을 때 복토를 안 해줬어. 겨울에 많이 죽어버려서 동이 입어가지고. 그 가을에 이제 복토에 놨다가 봄 되면 또 해토를 해야 돼. 좀 번거로워요. 봄에 굴치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돼. 그대로 되고 그대로 봄밭은 복토 안에 돼요.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근데 봄에 자르면 이제 편리하긴 편리해요. 근데 절단된 가지가 활착은 가을에 굴치했을 때가 활착이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제 겨울에 저장 여기 잘라가지고 이제 등급별로 갈라요. A급, B급, 크기별로 A급, B급, C급 등급을 갈라가지고 이제 저장을 넣어놓습니다. 저장 온도는 이 과일 저장은 똑같아요. 과일 0도에서 4도 정도. 습도는 높아야 돼요. 영주 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가 보통 봄에 묘목을 팔았거든. 봄에 굴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유럽 가면 가을에 굴치한단 말이야. 이분이 이제 가을에 굴치해가지고 8,000주를 굴치해가지고 이제 저장고에 넣어놨어요. 봄에 팔려고. 근데 봄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저장고를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모서 예산을 버리라고 그랬어. 근데 이 8,000주 돈이 얼마예요? 1억이다. 1억이에요. 8,000주면. 1억 맞나요? 8,000주 1억이에요. 1억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업체가 그 묘목을 물에 담근 거예요. 물에 담그면 어떻게 해요? 불어나죠? 살았는 거죠? 살았네. 이거 판 거 이걸.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죽어가지고 이 업체가 이제 영세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 안 돼. 농가 찾아가가지고 막 빌었어. 한번 봐달라고. 내년에 묘목 줄 테니까. 그거 버려야 되거든.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겨울에 습도가 높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목을 굴치하잖아요. 저희 포장인데, 근데 이제 무덤묘동, 유럽은 유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초에 제가 영주로 와가지고 무덤묘를 만들려고 제안을 했어요. 농림부에. 그래서 예산 확보를 했어요. 예산을. 그 연구사를 2명을 채용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영주에 묘목업체들이 한 15개 업체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이 시장 찾아간 거예요. 영주 시험장에서 묘목을 만들면은 자기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니까 시장이나 군수는 어떻게 해요? 표를 먹고 사니까 우리 사업을 반납했어. 반납해가지고 그 사람들 사업 다 했어요. 우리는 정말 억울하지 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법인체를 2개 만들었어요. 영주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객까지 다 쳐버려. 객까지. 그럼 누구 해요? 내가 하면 이제 본인하고 부인, 아들, 며느리 이렇게 하고 남은 개까지는 딱 선정돼 딱 깨친 거예요. 영세한 업체들을 나쁜 사람들이 결국 한 사람 구속되고 있어. 편법 쓰다가. 그래서 다시 우리 영세 업체를 모아가지고 우리 대목 사업이 따가지고 또 공급을 해줬어요. 대목을. 그럼 우리나라도 중앙묘목센터가 있어요. 상주감이 있어. 상주에서 있는데 여기 해가 이제 보급을 해요. 한계가 있지. 뭐 하는 거다. 그래서 대목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간수거든. 간수. 보통은 이제 간수할 때 뭘 하죠? 점적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흙을 보름 간격으로 폭토를 해줘야 돼요. 폭토를. 그러니까 폭토할 때마다 점적 호수를 들었다 놨다 걷었다 또 가을에 걷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포식으로 이제 물을 쏘자는 거지. 이렇게 물속을 50m씩 날아가거든. 그때 제가 이제 게장.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이제 우리 과장이 하자 그래. 제가 안 된다 그랬어. 이 대포식 안 된다 그랬거든. 과장이 뭐라 그래요?
자네는 이 사람아 해보지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런 거요. 그리고 직원이 이제 어디 갔냐면은 그 서울의 상암구장 축구장 있죠. 여기다 기행을 갔어. 가보니까 축구장이 어떻게 잔디죠. 물을 쫙 뿌리니까 멋지지. 물이 쫙 날아가면서 잔디가 막 새파랗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물이 날아가면은 가운데 나무가 없는 복골에는 물이 잘 떨어지죠. 나무면 어떻게요? 물이 안 떨어 나무인데 물이 안 떨어져요. 위에가 막힌 거예요. 우리 비 오면은 느티나무 밑에가 비 안 맞죠. 뭐 물론 아주 많이 오면 맞지만은 웬만하면 오면 안 맞아. 그와 같은 우산 역할을 해. 무용지물이에요. 개인 같으면 이거 이제 사실 문책 좀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모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가져와서 칼라요, 등급별로. A급, B급, C급, D급. 그 길이 한 40cm 길을 절단을 해. 그럼 소독을 해요, 여기다. 소독은 이제 그 벤네이트하고 우리 농용마이신으로 농용마이신 두 가지 있었고요. 왜 하냐면은 이 세균성이죠. 세균성인 것이 화상병하고 뿌리 혹병, 뿌리에 혹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혹시나 모르니까 소독을 해요.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박스에다가 건ቴ이너 박스 속에 사과 상자가 조금 더 커요. 더 큰 데다가 이렇게 비닐 깔고 이거 톱밥으로 소독하는 걸로 이렇게 뿌리 덮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저장고에 딱 넣어놓는 거예요. 저장고 넣어놓는데 이렇게요. 그럼 내가 농가에서 묘목을 만든다. 이 묘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장고 뒀다가 언제 접목을 해요? 봄이 아니지. 조용할 때. 1월달에. 1월달에 1월이나 2월에 할 일 없잖아요. 남편은 접목을 하고 사모님은 대표 감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저장고 넣어놓으면 돼요. 봄에 해동되면 어떻게 해요? 봄밭에 심으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이제 왜 어려우냐? 안 해봤으니까. 근데 묘목값이 사실 1년생은요 사실 10,000원만 해도 돼. 10,000원만 충분히 돼요. 제가 이제 퇴직한 지 원래 딱 10년 넘었어요. 딱 11년째 들어가. 참 세월 빠르더라고요. 11년 전에 이 자리 강의를 했어. 이 자리에서 11년 전에 사과대 1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때 막 한참 해가지고 이게 막 인터뷰도 해가지고 막 TV도 나오고 그랬어. 퇴직을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퇴직을 했어요. 그 영주에다 9,000평을 개간했잖아요. 9,000평을 개간해가지고 사과나무 심으려고 묘목을 8,000점 만들어. 그 당시에 대목이 남아 돌았어. 대목이. 그 싸게 사가지고 주당 500원 샀어요. 그리고 8,000개를 사가지고 접목을 해서 1년 키워가지고 1년 이후에 1년 뒤에 가지 싹 제거를 했어요. 2년째 가지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는데 어떻게요? 6월 1일 날 우박이 쏟아진 거예요. 가지 다 부러져 버렸어. 가보니 막 전쟁도 그때 난장판 된 거예요. 근데 없어도 못해요. 밑에 점조선 깔려있죠. 비닐이 씌워져 있죠. 지지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제거를 하고 했는데 관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묘목이. 그래서 제가 심으려고 그랬는데 관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 제가 2015년도 퇴직을 했는데 그해 가을에 김영담법이 통과돼요. 김영담법.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못 가 많이. 그러면 군의사과연구소로 강의 요청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그게 저희한테 연락 와. 1년이 꽉 차요. 주말도 없어. 그래 이제 하니까 이제 못해. 그 사과나무를 팔아야 되고 만들어 놨고 곤란하대. 그래서 네 사람인데 다 팔았어요. 걸려. 나중에는 선배가 한 6,000주 나 6,000주. 제가 2,000주는 다 버렸어요. 뽑아보니까 조금이라도 이 사람 다 뺀 거예요. 가격을 누가 결정했어요? 농가가 결정한 거예요. 그냥 있다 그러니까 사겠대. 그럼 얼마 받냐고 물어. 얼마 주고 싶으냐고 12,000원. 12,000원. 한 분은 11,000원 그래. 11,000원. 그 12,000원, 12,000원 팔았잖아요. 다 팔아도 적지 안 봐요. 그래도 한 1,000만 원 남더라고. 예. 손해는 안 봐. 근데 이게 2년 키웠잖아요. 이 굵어가지고 5개를 다 못 묶어. 이제 10개를 못 묶어. 커가지고. 5개씩 묶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 죽으면 어떡해요? 강사가 팔한 묘목이 죽었다 그럴까봐. 저는 원래 그 적성이 안 맞아요. 파는 게. 어쩔 수 없이 팔았는 거예요. 예. 그 심을 때 어떻게 심으나, 소독 어떻게 하나. 1년 동안 계속 컨설팅 해줬어요. 그다음에 정성 가면 약초나라에 한 사람 심었어. 제못이라고.
딱 3년 만에 딱 8천만 원이었어. 묘목이 좋으니까. 요 가까운 데 철원에 가면 또 이모시가 있어요. 센터 앞에 있어. 그 3년 만에 그거 한 8천만 원이었어. 그 사람들 한숨을 쉬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많이 죽었어. 30%가. 철원 사람이 많이 죽었어. 심어가 나는 잘 살았어요. 5월 한 15월 정도 해가지고 신초가 한 10cm 크다가 죽었어. 가봐야 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원 사대학교 때 제가 교육을 했거든. 1년 과정을. 가서 가니까요. 땅이 10%네. 다시 얘기하면은 5월 10일경에 하루에 비가 140mm 왔어요. 140mm. 토양에 미숙한 대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순이 자라다가 이게 가스가 차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70%가. 그래서 자기도 할 말이 없어. 옆집이는 100%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영주 업체하는 얘기를 난 이제 명을 안 하니까 얘기를 했지. 사실 이래 죽었다. 내 잘못은 아닌데 죽었으니까 야 니 좀 싸게 다 하고 15,000원 갈 때 10,000원 해가지고 제가 천중가 보고해 준 적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겨울에 조용할 때 접목해가지고 저장 넣어놨다가 보면 식지 않은데요. 그래서 한 2년 키워요. 2년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다축을 이 다축을 영주항을 써요. 고강수시라고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축을 작년에 심었거든. 묘목이 굵어. 딱 심으면 어떻게 해요? 딱 잡히는 바로 가지 큰 거예요. 이렇게 돼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다본지가 한번 가지 또 우리 작은 거 심어가지고 가보면 참 애처로워. 3년 됐는데 나무 요만해. 3년 됐는데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따고. 너무 자라도 안 되지만은 나무가 어느 정도는 자라줘야 돼요. 그래서 대목을 이렇게 만들어요. 접목하는 방법은 이제 뭐 이 수정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렇게요. 절적 대부분 절절 많이 절좀 깎이접이라고 그러죠. 저기 종류들이 많아요. 눈접도 해요. 뿌리접도 해요. 처음에 대목이 없어. 처음에 이제 M9 모급될 때 실생도 없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사과나무 뿌리 끊어가지고 뿌리에다가 점을 했어. 영주 한 분이 이제 여자분이에요. 연세대학교 원예과 나왔다 그래.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남편은 교수더라고. 뭐 동아대학교 뭐지 인하대학교인가 교수예요.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목을 실생을 그 당시에 500원 주고 샀어요. 한 500개인가 구해줬어. 그리고 사무실에 있던 M9 접수를 구해줬어요. 또 접사 붙여가지고 접목도 해줬어. 접목 이제 그 다음 이제 품종 접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사무실 찾아왔더라고. 저 얼굴 막 따지는 거예요. 아마 황당해가지고 막 난 말이 안 나와. 왜 그러냐 물으니까 어제 TV 보니까 작은묘 작은묘. 아까 작은묘 봤죠 그죠? 작은묘로 하면 되는데 왜 작은묘 하면 되는데 왜 어렵고 이중접하는 걸 대목을 하냐고. 싸울 수도 없고 화가 나더라고 좀. 그러니 이해시켰지. 요즘 작은묘가 어디 있냐 작은묘가. 그 당시 작은묘가 구하기가 하늘에 열 땅이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명을 하니까 아줌마가 미안한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가고 그날 전화가 왔더라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밥 한 번 사고 싶다 그러면서 딴 가서 제가 삐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접은 이렇게 다양해요. 이 종류별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실습 이거 해요. 실습. 깎이는 접. 깎이는 접이거든요. 절접이라고 그래요. 이거 오늘 이제 절접하는 건 접수 이 대목이고 이 대목하고 이게 대목이에요. 대목 이제 대목이고 이 대목이고 이 접수예요. 접수는 이렇게 보통 눈 한 개만 있으면 되고 혹시나 모르니까 초보자는 한 2개 정도 쳐요. 이렇게 좀 길게. 전문가는 짧을수록 접하기 좋고 초보는 길이 좋아요. 이렇게 눈 좋은 1년생 요 길이는 여기 이제 부위는 눈에서부터 0.5cm 위에 끊어줘요. 여기는 뭘 해야 돼요? 도포제발에 도포제. 업체들은 뭘 하냐면은 옛날에는 송진, 양초, 돼지기름 3가지를 프라이팬에 녹여서 찍었어요. 이렇게. 요즘 뭘 하냐면 양초하고 송진을 해. 송진을 2가지 녹여놓고 하는 거예요. 농가는 그게 없잖아요. 송진이 없고 양초가 없죠. 양초. 물론 사서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없으면 우리 도포제 있죠. 그 전지하고 바르는 거. 톱신피스트 이런 거 발라주시면 돼. 발라가지고 굳으면은 비닐봉투에 놔놨다가 언제 제참 좋냐면 12월달 제일 좋아요. 12월, 1월, 2월, 3월 좀 움직이고 3월 해도 돼요. 4월 해도 돼. 근데 잎이 바로 떨어졌을 때가 저장 양분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학 눈이 움직이죠. 없으면 지금 잘라도 돼야 돼. 저 어제도 잘라가 접목해줘서 농가가 가지고 잘라준 이게 이제 이 접수고 그다음에 대목은 너무 굵으면 힘들어요. 보통 가장 좋은 게 볼펜 굵기 정도. 그다음에 이 가운데 모쪽 이 쪼기를 여기서 깎을 때 이 목질부가 한 1mm 정도. 가운데 하면 힘들어 안 돼요. 가운데 모쪽에 측면 쪽에서 한 1mm 정도 두께. 그다음에 여기 내 눈이 없어요. 여기 눈이 있으면 어떡해? 눈이 있으면은 칼이 잘 안 들어가. 눈이 없는 범위 일자로 된대. 여기 일자 딱 된 데다가 이제 접목을 해 이렇게요. 접목 테이프는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접목 테이프는 뭐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모짜리 비닐 있죠, 모짜리 그걸 끄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는 가격이 막 3,000원에서 5,000원 갈 거예요. 업체들은 이런 걸 뭐 쓰냐면은 2만 원짜리 써, 2만 원짜리 있어요. 2만 원짜리 얼마냐면은 일제인데 테이프를 감아놓으면 어떡해요? 두 달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사가버려. 이거는 이제 감아놓으면 어떡해요? 한 6월 말이나 7월 초 되면은 풀어줘야 되거든. 이게 뭐 몇만 주 하는 분들은 뭐 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걸 쓰고 그냥 이거 쓰시면 한 개 가지고 한 400개 정도 접목을 해요. 한 개는. 그래서 이렇게 접목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목하는 방법. 굵잖아요. 굵으면 측면이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칼을 탁 쳐요. 칼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칼을 탁 친다는 거지. 왜 치냐면은 칼이 들어가는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칼을 딱 내놓으면 돼요. 이렇게. 접수를 딱 끼워주시면은 치워요. 근데 가운데 가운데를 하기 어려워. 이게 세기접이라거든. 힘들어 이거는요. 가운데 좁기가 힘들어. 측면에 조금 목질부가 한 1mm 정도. 책받침 두께 정도면 돼요. 이건 뭐예요? 그럼 사과즙, 깎이는 점. 사과는 시기별로 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3, 4월 지금 하는 거 깎이점, 절점이라고 그러죠. 5월 달에 하는 피하점, 6월 달에 하는 녹지점, 9월 달에 하는 깎이는 점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3, 4월에 깎이점이에요. 5월 달에 뭘 하냐? 5월 달에 피하점은 잘 살아요. 5월 달에. 이게 뭐냐면 우리 밭에 어디 가보니까 사과가 좋아. 근데 우리 기후에도 맞을까? 그러면 그 꽃눈을 잘라놔가지고 5월달 접목을 해요. 접목해가지고 사과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고 좋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6월달에는 전에는 6월달 접이 잘 됐는데 요즘 6월달 접이 성공률이 떨어져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 왜 6월달에 하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목은 있는데 대목은 많은데 접수가 없어. 그러면은 봄에 접목해가지고 키워가지고 6월달에 잘라가지고 접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접수는 있는데 대목이 없어. 그럼 대목을 키워가지고 접수는 저장을 넣어놨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거리 하는 깎이는 점이 좋아요. 깎이는 점인데 이 대목은 길이를 한 3.5cm. 여자분들은 손이 작아가지고 3.5cm 잘 못해요. 그럼 한 2.5cm 해도 돼. 그다음에 이렇게 칼집을 사선 넣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가지고 칼집 사선 넣어가지고 수평으로 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접수단은 마찬가지. 접수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눈이 있잖아요. 요 눈이 있는데 저게 3.5cm면 눈의 기점이 밑으로 1.5cm, 이래 2.5cm요. 칼집을 딱 넣어가지고 수평을 딱 내려와요. 이렇게. 목질은 어떻게 해요? 1mm 두께 정도. 그러면 저걸 하기 전에 내가 이제 사단처럼 저를 많이 구해봐요. 저걸 만큼 갖다 놓고 연습을 100번, 200번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고 이제 숙달이 되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이게 이제 깎이는 점이에요. 근데 깎이는 점이 나왔어요. 그래도 한 달 뒤에 풀어주면 돼. 그럼 왜 시기는 8월 한 25일에서 9월 한 15일 사이가 가장 적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일찍 하면 어떡해요? 너무 일찍 하면은 원래 접목에는 눈이 자라요. 가을에. 자라면은 겨울에 얼어 죽어. 또 너무 늦게 하면 어떡해요? 이게 안 붙어. 접수하고 대목이 밀착이 안 돼. 안 붙어. 떨어져요. 그래서 눈이 안 자라고 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가 8월 한 25일에서 9월 15일 사이요. 이때 접목을 해놓고 한 달 뒤에 풀면 붙어 있어요. 이게.
한 달 뒤에. 근데 추운 지방은 한 달 뒤에 풀 일도 없어요. 테이프 감아놨다가 이듬해 3월 달에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돼요. 이게 이제 근데 내가 가을에 접목해놨는데 9월 달에 봄에 풀어보니까 눈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자르고 절적을 하면 돼. 절적을 하면 돼. 그럼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장미 눈썹할 때 하죠. 장미 눈썹할 때 이렇게 T자로 이렇게 T자로 째가지고 눈을 따요. 이렇게요. 입자로 붙여. 입자로 붙였죠. 붙여놓고 점을 해놔서 10일 뒤에 딱 제껴가 똑 떨어지면 성공이고, 이게 과일자 입자로 안 떨어지면 실패예요. 입자로 왜 붙였어요? 입자로 왜 붙였냐면은 여기 입자루에 있는 질소 성분을 눈에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입자루의 양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 젓갈 때, 자, 사람 꼭지를 손으로 뚝 따면 꼭지 길지요. 근데 이게 빠지죠. 나중에 빠지죠. 과일로 자르면 안 빠지죠. 모르세요? 과일로 절단하면 안 빠져요. 사실 이런 거요. 꼭지가 긴 거는 왜 빠지냐면은, 긴 거는 여기가 이제 질소 성분이 있어. 잎을 땄잖아요. 그 잎자루에 있는 질소가 밑에 꼭지 잎자루 끝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빠져. 아하, 가을이구나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짧으면 어떻게 해요? 질소 성분이 적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젓갈 때도 손으로 이제 가위 쓰지 말고 손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전모해는 나무살이 붙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분 이동이 잘 안 돼. 그럼 가무이목 심하면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수분 이동이 잘 되도록 간수를 잘 해줘야 돼요. 간수를. 막 이런 정보, 내가 막 사과나무 심어놨는데 여기에 막 동해가 와가지고 만큼 죽어버렸어. 그럼 여기다 대목 심어가지고 붙이면 돼요. 그럼 일이 공급되면 일이 거기서 공급되죠. 나중에 저기 사면 되죠.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뿌리는 좋은데 품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새로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 뿌리가 이걸 키우는 얘기야. 이거 후지다. 홍어로 바꿀 수도 있어. 그 뿌리를 활용하는 거지. 이 저관 방법이. 뭐 이런 거는 뭐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나 이거 넣는 거고. 여기서 이제 붙어. 전목 후에는 하여튼 이 수분 관리, 그다음 잡초가 많이 나거든. 풀 관리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비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묘목을 만든다. 자, 그러면 대목하고 내가 원하는 접수 구해가지고 가을에 구하면 좋아요. 가을에 구해가지고 1월 달에 2월 달에 조용할 때 접목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 다 해놓고 전지하는 데 가서 도장지 좀 주워가지고 한 100개 주워가지고 연습을 해봐요. 전목 연습을. 부부 같이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고 이제 숙달 됐다. 그러면은 이제 1월 2월에 접목을 해요. 접목을 해가지고 저온 저장고에다가 비닐 깔고 그 물 뿌려가지고 마르지 않도록 해서 거절을 덮어놓으면 돼요. 그 다음 해동되면 이렇게 이제 보타리 치고. 태위는 가을에 넣어요. 가을에. 대부분 나무 죽이는 이유가 묘목이 죽잖아요. 처음 깼어. 어떤 집이 치면, 자, 대비 뿌리고 석회 뿌리고 로타리 치고 와서 뭐래? 포크레인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그러면 석회 덩어리가 들어가 있고 막 우분이 막 덩어리 들어가 있어요. 그거 심으면 어떻게 나무? 그건 백발백중 다 죽어 이게. 그런 집들이 엄청 많아요. 그 죽잖아요. 그러면 묘목이 나빠서 죽었다. 그러면 제가 업체 묘목이 나빠지고 당신이 잘못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더 좋아하지. 자원시간 묘목이 나빠서 죽었다 그래야 업체인데 다시 요구를 할 수 있잖아 이게. 근데 이제 가을에 이렇게 내가 필요한 성분 넣고 로타리 치잖아요. 로타리 치시고 뭐 제식거리 일간거리는 한 1m, 좀 여유가 있으면 한 1.2m면은 더 좋고요. 우리가 300평이면은 묘목을 2,500주에서 3,000주 만들어요. 제가 2000년대 초에요. 제 영주 한 분이 4,000평을 지금 4,000평 심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목을 보였어. 대목을 실할 때 얼마 줬냐면 300원 한 개. 4,000개니까 3, 42, 120만원. 그 다음에 1년 키워가지고 접목을 했어요. 접목할 때 접사 비용 한 개 100원 들어갔어요. 120만원. 240만원.
그다음 지주, 농약, 그다음 비닐, 간수 포함해서 한 400만 원 더 400만 원 떴다고 그래요. 그 나의 노동력이 들어갔죠. 그 4,000주 심었는데 다 100%는 안 살아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준다면은 75% 3,000주를 만들어서 자기 밭에 2,500주 심었어. 500주는 옆집에 주당 14,000원에 팔았어. 500주 얼마예요? 7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심은 묘목값이 10원도 안 들어,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때? 묘목이 아주 충실하지. 그럼 내가 2,500주 살려면 얼마요? 4천만 원. 4천만 원인데도 마음에 안 들죠. 묘목 사보세요. 10주 사면은 좋아 보여. 집에 와서 풀어보면요. 뿌리 없는 게 꼭 한두 개 있어. 맞아.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넣는 게 버려야 되는데. 그럼 농가, 왜 이러냐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당신 가져오지 말아요. 난 당신 안 판다는 거예요. 몇 장이요? 왜? 묘목이 없어서 못 파는데. 그게 이 업체들의 행포가 심하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망을 치고 내가 이제 대목이 가늘다. 그러면 일단 뿌리를 이제 해줘. 소독을 해야 돼. 심기 하루 전날 물에 담궈요. 물에 담궈 놨다 심는 날 소독을 해요. 밴데이드라든지 뭐 농약 많이 섞어서 소독을 하고 심을 때 긴 뿌리를 끊어야 돼. 뿌리가 뭉쳐지면 안 돼. 긴 뿌리는 잘 뜨는 칼로 이렇게 가위 있죠. 그냥 전지가지 말고 그냥 가위로 싹 끊어주시면 돼. 끊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쭉 갖다 놓고 여기 뿌리 펴고 또 심으시면 돼. 대충 이제 흙을 덮어놓고요. 위에다가 물을 줘,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뿌리하고 그거하고 밀착이 돼야 돼요. 공간이 없어야 돼. 공간이 있으면은 마를 수가 있어.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망짓기를 해요. 망짓기. 그리고 전등선 깔고 이래 하면 돼. 그런데 이래 해놓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대목을 보고했잖아요. 성공률이 얼마냐? 30~40%밖에 안 돼요. 영재 회장님이 대목을 내가 한 800개를 보여줬어. 한 달 뒤에 전화와 막 다 죽었다고 막 전화가 와서 대목을 말이야 쓰지도 뭐 하는 거 구해줬다고 또 소리를 지르네. 당장 갔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막 바삭 말랐어. 풀이 수북해. 불렀지. 물도 안 좋네. 요 풀도 안 뽑았네. 그게 미안하지. 그렇게 보면 이 대목이라는 거는 뿌리도 없는 거 심었잖아요. 애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풀 관리 3월달에 심을 때는 의욕적으로 심었지. 5월달 되면 어떻게 해요? 젓가도 해야 되고 바쁜 거예요. 물도 못 한다. 젓가 해놓고 밭에 하기 어떻게 해요? 이 대목이 뭐 풀 받치고 다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전적선 놓고 밑에 깔고 비닐 씌워놓고 심으면 비닐 씌워놓고 고추 심듯이 그걸 심으시면 돼. 포기 갖다 놓고 이렇게 물 주고. 근데 비닐 씌웠을 때 씌워놓고 심을 때 주의를 해야 돼. 이게 비닐 심었잖아요. 그럼 여기 공간이 있으면 안 돼. 그걸 꽉 채워줘야 돼요. 그걸 채워줘야 돼. 이 심은 자리에.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비닐 안에 열기가 있죠. 뜨거운 열기가 나무 쪽으로 오잖아요. 나무 쪽으로 오면 나무 쌈겨 죽어요. 그걸 반드시 복도를 이렇게 두둑이 덮어줘가지고 열기가 못 오도록 해줘야 돼. 우리 초창기에 그 밀식감 조성할 때 PP 필름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농가 팽지에서 많이 좀 죽었어. 열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래 또 따지러 와요. 뭐 당신 어디 교육을 할 때 말이야 비닐 씌우라 부직포 덮으라 덮었는데 열기가 나와가지고 죽었다고. 덮으라 그랬잖아. 자기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단 거예요 또. 예. 그 비닐이 좋습니까? 부직포가 좋습니까? 부직포가 좋죠. 부직포. 부직포가 더 좋아요? 네. 부직포는 그래도 공기 좀 유통이 좀 돼요. 조금은. 비닐은 전혀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덮어씌우면 좀 좋아요. 이렇게 1년 키워요. 이렇게. 근데 사과 묘목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심으면은 뿌리가 활착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 묘목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뭐냐면 이 진딧물하고 순나방이 문제예요. 순나방하고 이렇게 칠 때 순나방은 진딧물하고 갈반약 칠 때 뿌리 활착 안 되죠. 어떻게 안 돼요? 간수 안 되지. 뿌리가 아픈데 아직 연면시. 농약 칠 때 요소를 조금 넣어가지고 연면시 해주는 거예요. 요소를. 자, 올해 심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묘목 심었는데 묘목 죽었다 그랬죠. 왜 죽어요? 비료를 주거나 태빈 많이 넣어준 거요. 올해 주면 안 돼. 연면시.
사람으로 말하면 위수술을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저도 위수술 했거든요. 위수술하고 처음에 사과를 한 조각을 못 먹었어요. 자, 반 개를. 그러면 4분의 1죠. 4분의 1. 그거 한 개 먹어. 먹어. 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수술하고 누나 집에 있어. 누나. 근데 누나 아들이 쌍둥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 중에 밑에는 깨가 더 많아. 왜냐면 저는 누나가 과일 깎아놨잖아요. 제 먹으라고. 자기는 형아 나가자 그래. 그 홍점 나가요. 나갔다가 또 혼자 싹 들어와가지고 삼촌이 하나 먹을게 그래. 그럼 거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해. 깨가 많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년 키우는 거예요. 그죠? 1년 키우고 접수는 어떻게 해요? 없잖아. 접수는 기존에 나무가 있으면은 센 나무에 키워놔요. 센 나무에다. 그래야 빨리 커지지. 접목을 해서 한 번 크면 적심을 해줘요. 적심을 하면 3개, 4개 나오죠. 쭉 나오는 게 개수가. 그거 잘라 쓰시면 돼. 잘라 주시면 돼. 그래서 대목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가을에 키워서 사과적, 그죠? 깎이는 좀 하나 맞아, 그래. 8월 25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이 대목을 이렇게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키우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정도 크면 적심을 내면 3개 나오죠. 3개 나오고 3개. 그럼 내가 9월 1일 날 접목하겠다. 9월 1일 날. 그럼 8월 30일 날 가지 잘라요. 이걸. 잘라가지고 잎을 싹 긋어 이렇게. 싹 긋어가지고 비닐 싸가지고 저장을 넣어놔요. 오늘 접목한다. 접목. 깎이는 접한다. 그러면은 이 10개 정도 꺼내. 10개요. 다 한 목이 다 지금 빨리 말해 10개 정도 꺼내가지고 이렇게 10개 지고는 타올을 물에 적시자. 타올을 물에 적시고 싸요. 옆에 차 옆에 이 차란 말이 이렇게 한 개 빼 한 개 이렇게 한 개 빼는 거예요. 그죠? 빼가지고 이제 눈 한 개 뭐죠? 눈 한 개면 한 폭이에요. 한 개. 그러면 요거면 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개 접목하네. 15개.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과잡을 요렇게 해가 키워요. 자, 근데 해놨는데 죽었다. 그럼 봄에 다시 접수를 구해가지고 절적을 하는데 이렇게 저거 했을 때는 가물면 안 돼요. 물을 이렇게 물 감소해줘야 돼. 항상 가물지 않도록 나무살에 붙었으니까 아무래도 수의 이동이 원활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간수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을 강조. 9월 1일을 해서요. 10월 1일도 껌딱지 딱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늦으면 이게 안 붙는다 그랬죠. 그죠? 10월 달에 하면 안 붙어요. 7월 달에 하면 눈이 자라요. 눈이 자라요. 근데 7월이나 이때 8월에 눈이 자라면 돼. 이 눈이. 겨울 얼어주고 약해가지고. 근데 여기 붙어만 있어야 돼요. 봄 됐다 보면. 그만 9월 1일 접목했으면은 10월 1일에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홍천 춥잖아요. 풀지 말아요. 그대로 가만둬. 이듬해 봄에 눈이 자랄 때 풀어주고 여기 끊어줄게요. 하트 해야 여기 끊어놔요. 여기 이렇게 끊어요. 여기는 또 보제 발라주시면 되죠. 눈이 싹 자라는. 죽었다 이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자르고 그죠? 다시 절적을 하면 되죠. 그래서 깎이는 접하면 기회가 한 번 더 온다. 봄에 절접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저기 이축묘를 만들 때 네. 저런 식으로 만들면은 양쪽에서 만들면은 축이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 우리 사무실에 이축 심었잖아요. 예. 그래서 3가지 방법을 했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근데 여기 저걸 하고 반대편 하는데 반대편 눈이 있을 수 있어. 눈이 같은 위치 하기 어려워요. 양쪽에 눈쪽에 양쪽에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절적을 할 때 눈을 한 3개 정도 붙여 접목을 해요. 그럼 3개 자라잖아요. 그죠? 3개가 자라면은 3개 중에 2개 선택을 하면 되고, 또 1개를 접어했을 때는 한 10cm 크잖아요. 10cm 자라면 적심을 해준 거죠. 또 3개 나오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이게 농가에 상관없어요. 이거 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전국 옷에서는 의해서 대체적으로 밑에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먼저 커요. 그러니까 같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축을 하면은 크면은 센 놈은 이렇게 옆으로 제껴줘요. 이렇게. 약한 놈은 바로 세워져요. 이렇게 이게 빨리 커져요. 어느 정도 커지고 난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축을 하면 지주를 2개 꼽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조정하시면 돼. 주수가 적잖아요. 농가 하는 거. 몇 천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1등 할 수 있지. 그러면 한 2년 키워요. 거기에 단단하게. 그렇게 해야 홍천에서 1등이에요.
그래서 묘목을 한 2년 키우고 든든하게. 근데 이런 묘목을 안 팔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2축이나 다축이나 천밀식을 하면 사과를 착가식이라 그래요. 제가 뒤따라가서 뭐라 그래요? 따내세요. 따내세요. 이런 것도. 그 뭐냐면은 묘목이 충실할 때 충실할 때. 그래서 묘목을 충실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이렇게. 그럼 그 눈접하고 지금 할접하고 예. 그 이축이 비슷하게 세력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편리합니까? 아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무리 위치 같아도 예. 똑같지는 않고요. 할접을 해도 예, 예, 차이가 예, 나요. 차이. 또 대목 굵기에 따라 차이 나고 토양에 따라 차이 나고 같은 형제도 어떻게 해요?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같은 형제도 그죠?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제일 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모이면 처음 이거요. 술에 대가들이죠. 뭐. 저는 술 전도 못 먹어. 그럼 눈치 봐가 한 밤 11시 되죠. 또는 집에 들어가요. 왜냐? 12시 되면 또 이게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술 더 가져와라. 또 이러면 시끄러워서 막 저는 술 못 먹으니까 이렇게 저는 위치는 이게 높낮에 따라서 이 자란이 틀려지니까 나중에 그 자란 때 유인을 해주시죠. 유인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 사람아무나 묘목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똑같지 않거죠. 큰 거 적은 거 있어요. 큰 놈을 좀 잡아주고 적은 거 좀 키워가지고 잡아주고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쉬는 시간. 네. 아, 요거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마무리 좀 하고 이제 요거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지 안 나오면 특지 발생제 1년생은 처리해서 BA 처리. BA 처리. 다음 시간 좀 짧을 거예요. 실습이라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BA가 뭐냐면 공약품이 하고요. 필린통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한 통이 얼마냐면은 영주소 사면은 30만 원. 한 통이. 안동 가면 25만 원. 대구 가면 20만 원. 서울 가면 15만 원이요. 야, 요 판통이 있잖아요. 한 단계 넘어올 때마다 5만 원씩 올라 5만 원씩. 지난주에 집사람이 자식 싣고 다니고 일본 가서 뭐 영양제 200만 원 사왔어. 뭐 이렇게 줄기세포 뭐.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60만 원 가더라고. 그게 뭐 내용이 뭐 성분이 틀리고 뭐 클릭 뭐 똑같은데 틀려. 그래서 뭐 틀리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래 이제 특기 발생 처리하거든. 이렇게 가지 받아 이렇게요. 가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잎을 뜯어줘 이렇게. 이렇게 잎을 뜯어주면은 보상 원리로 이제 가지가 잘 나와요. 이렇게 이제 묘목을 1년생을 만들 때는 이렇게. 요즘 이제 내가 만들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포트묘인데, 그러면 제가 사회대학 강의를 포트묘 교육을 많이 했어요. 바구니 심어놨잖아요. 백발백중 잘 살아. 백발백중 잘 살아, 이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거는 뭐냐면 PP 필름이죠. 부지포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래 묘목을 만들어서 이걸 만들어 놨다가 요건 말씀드리기 쉽게 시간이 많이 너무 걸리네. 그래서 우리가 2004년도에 영주시장님이 서울시 공무원하다 왔어. 그래서 서울 그 성수대교 건너가면 서울시 공원이 있어. 여기다 사과나무 심었어요. 업체인데 몇 개니까 200평 심는데 5천만 원 달라 그래. 제가 또 조경 기사 아닙니까? 제가 다 해버렸어 가서. 그 3월 30일 날 심어야 되는데 포트면을 그 관리사무소에서 안 된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그 31일 날 그 서울시 공원에 거기인데 서울물 아리수 물이 거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그 행사 때 온다 그래. 저는 3월 30일 날 심고 내려와야 돼 영주로. 가만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모르겠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숨어버렸어요. 사우나 가서 숨어버렸어. 10시에 나오면 난리 난 거예요. 그래 이제 관리소장실에 가서 하니까 소장이 이런 거야. 왜 당신 말이 심지 말을 왜 심냐 이거지.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심어야 돼. 안 심으면 뭐 어떻고 설명을 했어. 지저만 서 있는 것보다도 나무를 심으면 더 좋잖아. 그래. 걱정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놓는다 그랬지. 제가 뭐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서울시의 공무원 말 듣고 다 심어 내려왔어. 보름 있다 저 올라갔어요 또. 왜 올라가냐면은 사과나무는 꽃이 이제 2년생이니까 포도 심으면 꽃이 자랐거든. 핑계대고 서울 가려고 사과를 이제 6상자 싣고 가서 소장 한 상자 주고 5상자는 이제 사무실 직원 먹으라고 5kg짜리 갖다 줬어요. 한참 소장 얘기하니까 소장이 그래서 저거 당신이 참 공무원답다 그래. 왜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는 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래 꽃을 따라 또 못 따라 하네 소장이.
왜 못다 그래요? 사과를 빨리 달아봐야 되잖아요. 3월 31일 날 심어가지고 그에 사과를 한 나무에서 15개, 20개 달았어요. 그럼 여기 계시는 분도 홍천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데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게 이제 화분을 다 묻으면 안 돼. 사과 화분이 좋아, 사과 화분이. 절반만 묻어가지고 점적선 깔고 그걸 덮어줘야 돼요. 안 덮어놓으면 이 건습차가 심해가지고 너무 안 커. 근데 이제 점토다 토양, 이 토양이 점질이 많다 싶으면은 밑을 묻히는 게 3분의 1만 묻히고 위로 올려. 위로 더 올려가지고 흙을 덮어주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가지가 많이 안 자라요. 짧게 커. 이게 봉화에 그 김동환 씨라고 있어요. 이 사과대학 저희는 2년 받았거든. 받고는 심어가요. 첫 해에 심어서 첫 사과 달았어요. 2년째 30개, 3년째 80개. 작년에 110개 달았나? 110개 한 나무에. 소멸식인데. 근데 원래 꽃은 없어요. 장이 하도 많이 달아가지고. 그럼 이게 포트면 좋은 거고. 내가 이렇게 만들면 좋다는 거지. 힘들게 힘 안 들어. 자, 심을 때요. 쏙 빼가지고 밭에 그대로 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활착이 잘 되죠? 그러면 올래 심어가지고 올래 착과를 시켜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묘목값도 안 들어가고 좋은 묘목. 젊으신 분 기회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묘목 만드는 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비용도 절감하고 성공할 확률도 훨씬 높아요. 이렇게. 내가 시작을 하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올해 사과나무를 좀 과하게 사가지고 화분이 없어서 퇴비를 좀 잘 잘라서 밑으로 잘 쳐서 저러시면 심어놔도 괜찮나요? 안 돼. 그냥 나무를 그냥 심어. 그냥 열강거리 1m 거기다 이 30-40cm 심어가지고 가지만 끊었잖아요. 가지만. 괜찮아요. 저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제목을 구해서 저런 식으로 아예 심어놔버렸어요. 코트에다가요? 포트가 없어가지고 퇴비 봉지를 네. 아무 다 막아야 되는데 공원을 막을 수는 없고.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전목해놨다가 이렇게 점적선 깔고 비늘 씌워놓고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1년 동안 키만 쫙 키워요. 키만. 근데 요렇게 잎이 나오거든. 요소 연민식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1년 이축이 어디거든요? 이축이에요. 두 개로 이렇게 키우면 돼요. 지주 묶어 놨다가 센 놈은 이렇게 제껴주고 약한 놈은 일자로 세워주시면 돼요. 이축하시는 분. 그 다음에 다축하는 분들은 약간 사선으로 키워가 심을 때 제끼면 돼요. 그냥 바로 키워도 돼요. 근데 다축이라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선으로 키우면은 나무가 빨리 안 커요. 좌우지간 일자로 돼 있어야 잘 커요. 이쪽으로 하늘로 봐야 이렇게. 도장지 잘 크죠? 도장지 길가지 안 크죠? 그와 같이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일자로 세워야 돼요. 이것도 이축이에요. 이축. 잘했죠, 묘목. 이게 대묘. 주관이 굵기가 13mm 이상, 직지수도 많아야 돼요. 이런 묘목을 만들어 심어야 바로 착과를 시킬 수 있지. 근데 이런 묘목은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그래서 봉화에 보는 한 번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묘목을 13,000원 주고 사가지고 헛되이 심어가지고 자기 심었어. 근데 30주 남았대. 저거 갈갈해 30주. 얼마 그러니까 15,000원 그래. 한 3만원 4만원 받아야 돼요. 그래 하천에 있는 이제 자동 편선점이 있어. 그 집에서 줬거든. 좋아가지고 그림 묘목 못 사잖아요. 1,000원 주고 이랬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묘목을 완성해서 심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묘목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보면 어떨 때는 위에가 굵고 대목이 밑에 가는 경우 있죠. 위가 굵고. 이걸 왜 그러냐면은 적은 면적에 주수가 너무 많이 심어놓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게 무동묘라는 게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가 없는 게 무동묘예요. 바이러스 4가지 있어요. 입반점, 주기구멍, 홈베인, 모자이크. 근데 이 앞에 3가지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앞에 3가지는 바이러스 생겨도 한 10% 정도 감량 또는 불량해주고, 마지막에 있는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심하면 30%에서 40% 정도 감량 또는 불량해줄 수 있다. 바이로이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얼룩증이죠. 얼룩이 지고 가육이 심하면 갈변돼요. 애플스카 스킨
바이로이드라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체가 없어요. 이거는. 뽑아내야 되는 게. 나무를 뽑아낸다. 예. 예. 그래서 이 전복이나 이제 지백을 전염되고요. 또 매기곤충. 근데 뭐 안 심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고요. 심하면은 이제 과일이 뭐 얼룩이 심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은 그 나무는 표시를 해야 돼. 표시. 빨간 딱지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또 내년 또 그래. 그러면은 그 나무를 베어내는 게 좋고 그냥 이끌어 가려고 그러거든. 전지할 때 그 나무를 별도로 해요. 그 나무에 절단되는 거는 완전 소각을 시켜야 되고 거기서 절단된 전쟁과일이나 이런 건 계속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돼요. 바이러스는 이제 공 모양이 있고 막대 모양도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핵산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고 바이로이드는 더 적어요. 핵산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작아요. 이제 우리 홍로는 뭐 개홍로야, 돌홍로야. 사과도 한 그루 들고 색도 안 나. 이런 대체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일반 농가들은 이거 감별을 못해요. 이 바이러스는 수세 약화되고 있는 거. 이게 바이로이드거든. 핵산만 되어 있고요. 아주 예. 그래서 98년도에 우성에서 미끼라이브 품종 최초로 발견됐다는 거죠. 최초로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아니 그 전에 있었어요. 제가 94년도에 양강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 양강에서 그리고 혹이 나와. 혹이 나오는데 이렇게 칼로 갈라보면은 그 안에 심이 박혀있어. 그래서 몰라가지고 제가 추측하기는 바이로이드 끝에 그래서 사과를 따가지고 원예연구소 수원에 보냈어요. 감별 좀 해달라고. 3개월 지났는데 답장이 없어. 전화를 했지 하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바이로이드를 검증을 못해서 바이로이드로 추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똑같거든 이게. 이 심하면 이제 바이로이드 얼룩이 이렇게. 예. 심하면 가육도 이렇게 갈변대 아주 심하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부러 접종을 해봤어요. 접종을 하면 한 60일에서 90일 지나면 어때요? 이게 진전돼 내려와 자꾸. 뿌리는 없느냐? 뿌리도 발생돼. 그러니까 발생되면 뿌리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단하는 방법은 엘리자, 예, PCR 이런 거는 검증을 하고 코로나 검사랑 똑같아요. 우리 여자분들 인신 테스트 같은 똑같은 그렇게 검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 사과대 학생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5월달 되면 잎을 따오라 그래요. 잎을 섬유 5개, 신초 5개 따오라 그래요. 농가가. 농가가 이제 비닐봉지 주잖아요. 이렇게 이 비닐에다 딱 가져와요. 가져오면은 이게 이제 시약별로 검사가 다 5가지네요. 다음에 지백을 5건데 잎반점, 줄구명, 홈페이지, 모자이크, 바이로이드 5가지를 검증을 해줄게요. 그래서 따오면 잎을 따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따오면 이제 여기다가 플레이트에다가 항체를 넣어요. 이렇게. 항체를 넣고 난 다음에 지백을 넣습니다. 지백을 넣고 난 다음에 호소 계량 항체를 고착을 시켜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호소 발생 기준부터 딱 첨가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노랗게 바뀌면은 감염된 거고. 그냥 아무 색깔이 없으면은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감염된 보이죠? 색깔. 이렇게 된 거는 감염된 거예요. 농가에서 나온 게. 영재하니까 어떻게 해요? 23 농가에서 127점을 따왔어. 얼마나 왔냐? 86점. 몇 프로요? 86%. 68%. 그래 우리나라의 사과 농가에서 70%는요. 10농가 중에 7농가는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럼 다 뽑아내면 어떡해요? 사과가 다 없어지지. 그냥 이끌어 가야 되죠.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해보니까 잎반점 바이러스가 23점 18%. 홈페임이 60%, 줄기 구멍이 10%, 불행 중 다행인 거는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없었죠. 근데 있긴 있어요, 농가에. 이때 요 농가에만 없다 뿐이지 일반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요 밑에 보면 홍로고 송로 한 집에는 바이러스가 3가지 나와요, 3가지. 그렇다면 재배해요. 근데 수량이나 이제 품질이 다소 좀 떨어지지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초본류 있죠. 1년생은 바이러스 감염 잘 되는데 목본류는 바이러스라도 바이러스 감염 쉽게 안 돼요. 쉽게. 왜 대추나무 왜 대추 잘 달리다가 왜 안 달리는 게 있죠? 잎이 총성하면서 빗자루 뺀 거죠. 그 균이 뭐냐? 파이토플라스마는 균이거든.
이건 접목을 할 때는 아니면은 저 매개원주 벌저날 저거죠. 그 매미 말매미라든지 말매미가 막 줄기를 깔아가지고 알 쓸고 하죠. 야들이 감염을 많이 시킵니다. 이 약제는 이제 방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제는 코로나 그렇지 코로나.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제가 한 번은 이제 삼척에서 강의를 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담당자가 코로나 진단기를 주더라고. 제가 강의할 때 음성이 떨리는가 봐요. 내가 그날 이제 하고 오후 저녁에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춘천에. 춘천에 그 호텔에서 교육을 해야 돼. 원래 이제 사가 연구소 박무영 박사라고 있어. 이틀 동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같이 하자 그래. 나는 일찍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꼬시는 거예요 저보고. 하고 저녁에 또 스크린 한번 치고 하자 그래. 꼬시해가지고 그래 간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코로나 걸려 못 온다네. 그 저는 이제 삼척서하고 이제 날라와야 돼요. 그 2시간 만에 와야 돼. 홍천까지 홍천 농가 와야 돼 그날. 그럼 막 5시 반에 마치고 5시에 마치고 7시까지 이거 와야 돼. 그래 동해안으로 달려가지고 뭐 160km 왔어요. 근데 음정이 좀 떨렸던가 봐. 강의를 했는데 코로나 걸리냐 안 걸리냐 몰라 그때는. 자 그때 근데 호텔에서 했어 그날까지 강의를 했어. 근데 이제 연세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병이 있는 분들은 치명적이거든 이게.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이런 거 약이 없어요 약 자체가. 그래서 우리 기구 있죠. 전정할 때 뭐 모든 기구들을 기본적으로 소독을 해야 돼 소독을. 락스나 알코올 소독해야 돼요. 뭐 알코올이 무난해요. 락스는 소독하면은 잘 되는데 이걸 이제 습기를 닦아줘야 돼요. 락스 묻혀놓으면 이게 녹슬어 쉽게. 그래서 이렇게 휴지라든지 천으로 이렇게 소독된 걸 닦아주셔야 돼요. 네, 걸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사업비 받아가지고 이 무덤묘 보호하려고 우리가 엄청 노력했었어 이걸요. 무덤묘 만들려고. 근데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이게. 사실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영주인데 소규모 업체들을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10개 업체 돼요. 우리가 대목을 생산해서 무덤묘를 보급을 했어요. 무덤 만들려고. 그걸 만들다 대목을 줘서 그 업체별로 돈을 300만 원씩 내놓으라 300만 원씩. 사장님 300, 업체 300만 원 상금 내놓으라. 뭐 하려고 하냐면은 종자관리사를 채용해가지고 바이러스 검증하려는 거예요. 업체가 해야 안 해요. 바보 안 해서 안 하지. 그 내가 묘목을 만주 만들어 놨어. 근데 팔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돈 300만 원 줘가지고 종자관리사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바이러스 검증해보니까 바이러스 나왔다. 폐기장 접목할 때 소독하는 것도 안 보여. 약 칠 때 소독하는 거 누구야 소독제? 없어요. 그러는 무슨 무덤묘 이게. 묘목 가격만 잔뜩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예. 무덤묘라는 게 네. 그 당시에만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심어서도 나중에 감염이 안 된다는 겁니까? 심을 때만 그렇죠. 심을 이게 때까지만. 그렇죠. 내가 묘목을 사가지고 우리 밭에 심어놨잖아요. 예. 우리 밭에서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자르다가 예. 아니면은 뭐 이 매미라든지 곤충들이 바이러스 걸리는 걸 가해하다가 우리 밭에 가해하면 더 전염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심을 때만 그런 거요. 그런 예가 있어요. 영월에 이제 사과나무를 영주에서 사다 심었는데 4년 됐는데 바이러스 나왔어. 그래 내용 증명이 왔더라고. 그 업체 겁이 나니까 이제 저희한테 찾아왔어. 왜냐면 그건 내가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4년 뒤까지 보상을 해줘 이걸. 뭐 해줘. 오늘 심어가지고 오늘 사장님 심어놨는데 제가 와가지고 전지가 와가지고 바이러스 자르다가 걸린 자르다가 와서 잘라가지고 감염돼서 그 업체가 어떻게 책임을 져?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휘대목 같은 경우는 화상병 예방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지휘대목 자체도 그럼 화상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좀 강하다 뿐이에요. 조금 강하다. 그 이게 이제 지금은 지대목이 물론 이제 일반 포장이 돼 있는데 조직 비양했는 거 온 거는 일단은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럼 사장님 이거 증식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려고 그거든 내가 심어놓고 소독하고 또 망을 씌워가지고 망을 씌워가지고 매개원충들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4가지 있다라는 거고 바이로이드는 1가지 있다. 대책은 없다. 그런 거고. 묘목을 이렇게 좀 잘 만들어야 된다. 한번 묘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는 한 분이 그래, 대목 어디서 구하냐고. 업체들 판매가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자기들도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제가 영월 가니까 간벌을 했어요, 간벌을. 한 집에는 3,000개. 이게 철원 가니까 이제 철원 여기 얼마 안 되죠. 우리 가깝죠. 여기 기마에 기마, 와수리. 그 기마건이라고 해서 사람이 막 묘목을 사과나무를 심을 때 막 대비를 많이 줘가지고 엄청 캐놨어. 그래 내가 한 수세 센 거요. 봤거나. 예, 형님. 저 형님 말고 해. 야, 톡 가져와봐. 톡 가져왔잖아요. 한두 시간 빗불에서 한 줄을. 얘기도 안 하고 남을 비니까 막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레 보는 거예요. 야, 3,100원. 한 달 내로 한불 간발해. 간발해. 간발하고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어요. 사과 얼마나 줘? 한번 잘랐잖아요. 그죠? 밑에 뭐가 올라와요? 흡지가 올라와. 3,100에서 흡지 몇 개 뜬다 아세요? 첫 때는 13,000개. 그 다음에 13,000개 했어. 이게 대목으로 쓰시면 돼요. 아, 또 그거 뭐 바이러스 뭐. 아니 그렇게 겁이 나면 농사하지 말아야 되지. 예, 가감하게 그냥 괜찮아요. 예. 이제는 제가 이제 실습을 할게요. 실습을. 대목을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은 네? 대목을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대목을 만들면 한번 애들 설명했잖아요. 눕혀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 아 그거요? 예. 가지 한번 그 뒤에가 가지 한번 더 뒤에. 그 뒤에 큰 나무 있네. 사모님 가져온 거예요? 아 그렇게 잘라서 대목을 이게 대목 이렇게 눕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심으나 이렇게 이 살아붙으면 바닥에 눕히면 토양에다가 눕혀놓고 이제 여기 자라다니 한 번 크면 독토려져요.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톱바 왕겨, 번누 덮어요. 요 뿌리 내리죠. 요렇게 자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작은 대목이에요. 작은 대목. 이게 사과나무 심어놨는데 보면은 밑에 흙지 올라오죠. 이거 하시면 돼. 캐 보니까 가늘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작아도 상관없어. 요렇게 작아도 그죠? 요렇게 작으면 어떡해요? 심어가 1년 키우면 돼. 작아도 1년 키우면 이렇게 굵어져 이렇게. 크면 어떡해요? 이렇게 굵으면 어떡해요? 바로 접목을 하면 돼. 우리도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네. 근데 아니 사과나무 이게 사과나무가 흡지를 대목으로 쓰라는 심을 때 있잖아요. 그런가 봐요? 상처가 많으면 많이 나와. 상처가 많으면. 그럼 내가 이거 굴치해가지고 그거 키우셔도 돼요. 그게 여기 태백본이 3월달에 컨설팅 할 때 얘기를 했더만 이 사람이 한 800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00개를 접목한 데가 몇 개가 접목했더라고. 접도 해준 데 있어요. 용주 가면은 이제 접목기가 또 있어. 접목기가 이렇게 잘라가 끼우는 게 있어. 근데 할착률은 떨어져. 접목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밭에 여기 어디 심으면 되냐 그래. 그래서 여기다가 열강당 1.2m 폭에서 40cm 간격으로 이렇게 망을 고추 심을 때 제가 심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2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봄밭에 심으면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뜯어가지고 자꾸 하시면 되면요. 이게 대목이에요. 대목이 자 이런 거 하나 나오잖아요. 이거 내가 팔라그면 1,500원이에요. 살라그면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4,000원. 그 영월본이 그 이제 좀 많더라고. 해놓으라 그랬어요. 야 이분 대단하대. A, B, C급 딱 갈라가지고 50개씩 딱 묶고 50개 처음 비닐 다 잡아놨어. 3,000개. 그래 2,000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 받아줬어요. 아 근데 난 뭐 기름값 좀 줄 줄 알았더만은 나 심부름해 줬네. 잘해와야 그 본전에게. 흡지를 대목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원래 대목이 흡지예요, 흡지. 흡지를 만드는 게 흡지예요. 이게 눕혀서 한다 뿐이지 자주한 띄면 이게 작은 대목이니까 어디서든지 떼서 하시면 돼요, 이게. 네. 예. 이제 인천. 인데요. 예. 이 대목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던 어떤 나무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한 건지. 개발한 거예요. 대목이 우리 옛날에는 산에 야생 정도 야생나무라고 산에 가면 왜 꽃사가 있죠. 예, 이런 나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삼엽 해당이 있고 한엽 해당이 있어. 삼엽은 잎 모양이 요렇게 매삼선처럼 요렇게 생긴 게 삼엽 해당이고, 함엽은 톱니바퀴처럼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썼어.
근데 일본은 삼엽은 안 써요. 삼엽은 일본 사람들 얘기로는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그래. 한 엽을 심어가지고 키워 1년. 키워서 새순이 노라면 어떻게 해요? 안 써 또. 바이러스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 이거 쓰는 게 이거. 저도 이제 영어를 하니까 열매가 작은데 줄기가 아주 좋아. 그래서 그 씨를 따가지고 제가 시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시험하면 몇십 년 걸리니까 제가 살아있는 해보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쓰시면 돼. 그러면 문경 가면 뭐였냐? 마루바라도 마루바. 마루바 하면 일본 말이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야강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대목을 쓴다는 거지. 대목을요. 그래서 이거는 나무 죽을 일도 없어요. 동이 입을 일도 없어. 강한 거예요. 왜 그거 안 하냐? 그걸 하지. 근데 이 나무가 많이 크다는 게 크다. 그래서 크게 키우는 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다축을 하든지 이축을 하든지 초밀축을 하든지 생방축을 하든지 내가 땅이 넓고 하면은 그냥 그런 나무도 5m 곱하기 6m 키워가지고 쫙 크게 키워가지고 그냥 가도 된다는 거지 이게. 대목은 좀 높이 노출되는. 그건 노출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실생은 노출하고 상관없어. 다 묻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얘기하는 우리 M9, M26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대목을 이제 선발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육종을 해가지고 자라는 거 보니까 M9은 1년이 요만큼 크네. M9은 M26은 요만큼 크네. M106은 이만큼 크네. M27은 요만큼 크는 거예요.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M9을 이제 가장 우리가 수폭 좋은 거예요. 그 M9을 이제 보급을 했어.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요? 이 M9을 가져와 일본 나름대로 또 육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뭐야? M9 나가노 마이너스 이래가지고 또 일본은 육종된 게 또 있어요. 이 대리는 또 T1233, T337, M9. 그럼 T1, 쫙 육종하다 보니까 T337이 제일 좋더라. 이 대목까지 번식을 하는 거예요. 또 K29. 이렇게 국가별로 이렇게 국내에서 좀 하고 있어, 아직도요. 하고 있어, 이게. 그래서 이 대목을, 근데 이제 G 대목은 미국에 제네바 코넬 대학에서 육종한 거잖아. 제네바에서. 그래서 이제 종류가 많아, 그것도요. 몇 가지가 돼. 여기서 G11이 M9 정도. 제가 올라오다가 이제 그 가수 시험장에 들렸다고 왔거든요. 다음 주부터 컨설팅 이래가지고 들렸는데 그 담당자가 이런 거 접목을 해보니까 G 대목 나무가 더 단단하더라. 그 다음에 M9보다는 파라가 좀 늦더라. 잎이 나오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많이 심어놨어요. 많이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G계통이고 이렇게요. 그 만약 젊은 분들 경우에는 이제 그 실용화 재단에 이런 데 가가지고 한 주문 생산이고요. 니 주문해야 돼. 내가 대목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한 3,500원, 3,000원, 3,500원 정도 하는 게. 그런 거 사가지고 번식을 하면 돼요. 여기 이제 학거이라고 여기 그 소련분도 내가 작년 2,000개 보였어요. 근데 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거는 막 벌리는 일은 벌려. 막 좋다는 건 다 해. 벌도 해보고 뭐 아롱해. 야, 니 그만해라. 그러니 굳이 해보고 싶대. 또 재력도 있어. 아버지 재산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막 돈을 좀 탕진을 좀 해. 그래서 뭐 하는데 하여튼 뭐 제가 구해달라고 구해줬어요 이렇게. 거기는 또 뭐 문제가 되어도 뭐 저거 따질 사람 아니에요. 나무 다 죽어도 왜 죽었노 뭐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그 대형 무목상에는 가니까 네. 이상하게 뭐 절반 이상을 이미 지대목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대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 남들 다 바뀌는데 너 혼자 M9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못 팔아먹지. 접수를 M26 했더니까 그건 없고 전부 다 지대목을 해서 814하고 네. 916하고 G11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주로 814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네. 업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많이 권장해요. 네. 아니 근데 자기네들도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경쟁.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11년 전이죠. 그 13년 전에 모 업체에서 저희 들어와서 저보고 같이 하자 그래. 나는 묘목 같은 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그거 저도 성격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북대학교가 미국의 코넬 대학하고 MU를 체결해 가지고 이제 기술을 공유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술 가져오기 위해서 영주시는 또 경북대학교하고 저 현직에 있을 때 M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저희 포장에다가 M9, M26, 그다음에 여기는 뭐 G11, G40, 종이면 G108 쫙 심었어요 이렇게. 관리했는데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10년 지나니까 관리가 등하지 되니까 뭐가 뭔지 제대로 이게 파악하는데 그건 다른 일 바쁘니까 연구만 해야 되는데 연구가 아니잖아요. 지도도 해야 되고 산불도 가야 되고 뭐 구제도 가야 되고 이게 뭐 현실적이다. 아니 이런 거 우리 하시죠. 자 여기 행정 업무 보는 분들은 내가 농가에다가 지원했다 지원. 이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밭에 기나기사 밭을 조성했다. 이게 근거 남죠. 우리는 가가 막 새벽에 와가지고 막 연농가 와가지고 지도 열심히 했어. 다음에 니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요. 뭐 근거가 없어. 10월 지나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없어 그게.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타나 이게. 자 그건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접목을 하면 이제 접수 조제. 자 접수는 딴다 이제 접수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눈이 있다 눈이죠. 눈에서부터 이렇게 0.5cm 위에 잘라요. 하나, 잡아보세요 좀. 이건 잡아요. 하나, 길게 자르세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둘, 셋. 여기 잘랐어요. 2.5cm.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 절단했잖아요, 그죠? 절단해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송진하고 양초 1대1로 녹여요. 두꺼우면 안 돼. 얇게 깔아가지고 찍으면 되죠. 이렇게. 찍으면 되죠. 이렇게요. 찍어가지고 눈에 찍히면 안 돼요. 눈이 찍히면은 발화가 안 돼. 근데 안 바르면 어떡해요? 수분이 증발되면 또 접이 안 돼. 이렇게 찍어가지고 굳으면 이런 봉투에다 넣어요. 봉투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궈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장고나 냉장고에 1월이나 12월 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3월 해야 되고 4월 해야 되고 5월 해야 되고 6월 해도 돼. 거기도 물도 안 뿌려놓고 그렇게 해서 마감만 쳐놓고 여기 발라가 이렇게 처음에 약간 숙기기도 이렇게 넣으면 돼. 안 말라요. 맨 그 위에만요? 아니면 양쪽? 위에만. 네, 위쪽에만. 냉장고에 냉동실 아니고요. 네. 영도에서 4도 정도면 돼요. 요렇게 만들고 이제 대목은 이제 좀 구른 거 아니에요. 자, 자, 대목은 요 정도가 딱 좋아. 이상적이에요. 대목. 조금 굵은 편인데 요 정도면 좋고 요 정도도 좋아요. 요 정도요. 좋아요. 이렇게 된 거는 좋아 이렇게. 이래 좀 줘봐. 이거 저게 아니에요. 이거 좀. 아니 네, 이렇게 이제 이 대목에 뿌리가 있다 뿌리가. 접목하는 방법은 힘으로 갈 수 있죠, 그죠? 힘든 상태에서 해야 되고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뽑아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칼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제가 선물 받은 거예요, 이게. 32년 됐어요. 94년도에 우리 포장에 접목할 때 접사가 이걸 만들어 선물로 주더라고요. 한 개 내서는 한 개 잃어먹었어. 그거는 저 영주대학 학생이 만들어준 게 있어요. 농 출장한 이런 이건 왼손잡이용. 왼손잡이용. 지금 왼손잡이거든요. 이 오른손잡이 이게 못 써 이거. 그럼 내가 이 대목이잖아요. 대목이래 이제 내가 이제 봄에 요런 이제 깎기 이제 절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뿌리가 밖으로죠. 뿌리에서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 나와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마디가 있으면은 칼이 안 들어가 이가. 마디가 없는 부위 그죠? 이렇게 보고 딱 여기 두 개 딱 잡으면 돼. 당겨 보세요. 좀 책 당겨 봐요. 안 당겨주죠? 네. 그난 보세요 이제. 두 개만 잡으면 돼. 요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펴면 돼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펴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또 너무 안쪽에 들어가도 칼 못 넣어. 이 기기면이 불안해. 최대한 요만 딱 붙여내게요. 여기 엄지에 딱 붙여야 돼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칼이 이 안쪽에 밖으로 가면 안 돼요. 밖으로. 이러면 안 돼. 안쪽에 여기 안쪽이 그래 깊이 돼가지고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실수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기 보기만 하세요. 이 앞으로 탁 쳐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여기 꽉 쳐요. 앞에 깎는다 이렇게. 왜 깎느냐면은 칼이 들어간 위치에요. 그다음에 칼을 대고 칼을 대고. 자 엄지를 맞추란 말이에요. 쭉 받쳐야 돼 이렇게. 쭉 나면 손 다친단 말이에요. 그죠? 엄지를 딱 받쳐 엄지를. 자 엄지 받쳐 이렇게 펴 이렇게. 자 펴 자 이렇게. 자 이 딱 받치지 이게. 이 받치잖아요. 이 엄지가. 그냥 지금 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끝이에요. 이게. 한번 이거 말라가 잘 안 된다. 또 이거 딱 또 쳐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또 연습을 해요. 또 한 번. 이 마디에서 안 되잖아요. 이 두 번. 자 이렇게 연습을 다 했다 한 세 번 네 번 또 잘라 이렇게. 자르고 또 연습을 해요. 네? 네? 고등나무요. 네.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자는 거죠. 이렇게 치고 난 다음에 엄지 받치고, 받치고 이렇게 미끼 자 밀어. 자 칼 딱 받치죠, 그죠?
안 들어가.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받쳐야 엄지가 이렇게. 근데 여기 하면 끝에 하면 되게 끝에. 요만큼밖에 못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렇죠? 안쪽이 깊숙이 이렇게. 한번 자 또 이렇게 한 번 더. 자 여기 또 딱 치고 이렇게. 저도 칼이 잘한다네. 이거 왜 그러냐 안 나면 집사람이 이걸 쑥 뜯어. 이게 나물 채취하는 데는 멋져 이거요. 미나리 비고 하는데 능계승마 자르고 하는데 멋지거든요. 고사리 자르고 하는데 얼마나 편해 이게요. 이 전문가들은요 이것도 안 걸려. 이걸로 비닐도 안 잘라. 비닐도 칼 버린다고. 이렇게 딱 대고는 자 엄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내가 여기 목질구가 딱딱한지 봐야 돼. 또 연습을 몇 번 했다. 자르고 또 연습을 하네 이렇게. 한 100번 정도 연습을 해. 아 이제 자신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저걸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앞을 탁 치자 이렇게. 탁 치고 난 다음에 엄지를 딱 받추고 펴고 이렇게 쭉 펴. 누리 쭉. 자 칼 안 들어가죠? 자 안 가지 안 가지 이렇게. 끝. 하나. 그다음 접수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땅 속에 열매가 열려요. 제가 300개를 전목에 심었거든. 300개를 딱 3개가 죽었어. 1개는 거꾸로, 2개는 테이프가 풀렸더라고요. 그다음 안 되면 여기 촛대면 안 되면은 죽어요. 안 돼. 그다음 요 한쪽을 한 번에 딱 나요. 한 번에. 한 번만에 딱 나. 45도 갖고 딱 쳐 이렇게. 45도까지 딱 쳤지 그죠?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렇게.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반대편은 살짝만. 수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끼우면 돼요. 이렇게 접수. 근데 이게 굵고 가늘잖아요. 그러면 한쪽 면만 맞추면 돼. 한쪽 면만.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을 가든지. 자, 이렇게 하면은 한쪽 면 이렇게. 오늘 집에 다 갖다 놔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여기가 공간이 없어야 돼요. 공간이 딱 붙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공간이 없어야 돼. 공간이. 근데 칼럼이 여러 번 하면 돼요. 여러 번 하면 이게 꿀뚱꿀뚱해. 그럼 공간이 넓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여기가 밀착이 돼야 이거는 여기가 껍질하고 먹질부 사이를 행성층이라 행성층. 이 대목하고 접수 행성층이 붙어야 돼요. 중요한 게. 자, 요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테이프 감아요. 또 초보는 또 길게 해, 이걸. 많이 감거든. 많이 안 감아도 돼요. 이 정도 길이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왼손으로 한다고 또 왼손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엄지 가지고. 선생님, 그게 지금 저희는 오른손잡일 때 지금 반대로 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지로 이렇게 잡고 여기 잡아요. 잡고 돌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떤 분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돌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돌려도 상관없어. 어떻게 하든지 가면 돼요. 이렇게. 이런 데 확실해요. 이렇게. 감았잖아요. 자, 엄지를 펴. 엄지를 여기 펴. 이렇게. 엄지를 펴고 이렇게. 엄지 감으면 돼요. 엄지를 감아요. 엄지 이렇게 감아가지고 위로 가자. 엄지를 이렇게 그 다음 내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딱 잡고는 하나, 둘, 끝이에요. 그럼 내가 접이 잘 된 날 이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접이 잘 땐 안 돌아가면 풀어봐야 돼, 이게. 이게 돌아가면 안 되죠? 이게 한 데가. 풀어봐야 그대로 있는지. 풀려야 돼, 이게. 자, 풀어볼게요. 풀리죠? 자, 풀어서 보세요. 그대로 있죠? 네. 근데 이게 풀었는데 이님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라는 거지. 왜? 만약에 전모이나 심었는데 죽었어. 그 부인 남편 보고 당신이 저걸 뭐 해 죽었다. 남편은 부인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테이프를 잘못 감아 죽었다. 이 핑계대를 수 이렇게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 뒤에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 연습을 몇 번 해보면은 예. 아직 하지 마세요. 나중에 손 다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잡고는 이제 어깨 앞을 보고 탁 쳐야 돼요. 앞을. 뿌리가 밖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엄지를 딱 받쳐. 엄지를 받치고 이렇게 꽉 눌러 이렇게 딱 받쳐야죠. 목질부가 1mm 두께 정도. 두께 됐어요. 그다음 접수. 이건 짧게 끊었죠. 짧게. 요거는 전문가는 이렇게 짧게 끊어요.
초보는 길게 끊고 이렇게 길게 끊고 그럼 불안하니까 눈 2개 해도 되고요. 한쪽 45도 딱 쳐 이렇게. 쳤잖아요. 이거 45도 됐죠 이렇게. 좋아하잖아 45도 이렇게 45도. 반대편은 살짝만 아이고야 살짝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울퉁불퉁해지면은 밀착면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한쪽 면만 맞아요. 한쪽. 자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이렇게. 이렇게 딱 맞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 45도 잘리는 쪽이 바깥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사장님 앉아 계세요. 45도를 눈 바로 밑에 예, 다시 한번 자를게요. 자 이건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초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길게. 자 앞에 보셨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가 한 번만에 45도 치게 45도. 다시 여기 45도 가까운 거요. 여기 45도로 치라는 거지. 치고 이렇게 쳤다가 45도로요. 4선으로. 여기가 4선으로 가면 안 돼. 여기 4선으로 가면은 이게 모양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거나. 여기는 여기 살짝만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된다. 한 번만에 딱 나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일자로 싹 나가는 거요. 목질부가 1mm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대목 쪽에 안쪽입니다. 잠깐만 제가 갈게요. 대목 쪽이 45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내가 친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칼이 들어가는 위치요. 딱 쳤잖아요. 이게 칼이 뒤에 안 드는 이것도 딱 받쳐요. 엄지로 딱 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넓은 면이 안쪽에 넓은 면이 자, 야 넓은 면이 자 이렇게 끼우면 안 돼. 이렇게 끼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끼우면은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넓은 면 안쪽으로 가요. 어떻게요? 그럼 내가 자리는 거 여기 보면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죠, 그죠? 공간이 없어야 돼 이렇게.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이렇게. 45도 자르는 부분은 아니지. 눈 있는 데를 안 잘라도 눈은 이거 밑에 눈 상관없어. 요 위에 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네, 그럼 상관없는 거. 예. 그 위에 이제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눈이 이 자라는 거지. 밑에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밑에 거는 따도 돼, 눈 따도 돼, 그냥 이렇게. 네. 저기 버드나무 버린 거 저 다는 건가? 그 이렇게 칼로 이렇게 45 한 개 가져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렇게 딱 치잖아요, 45도로. 좋아하죠? 요 뒷면은 살짝 한번 깎아줘, 이렇게, 그죠?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딱 치고 칼이 들어간 위치 찾는 거예요. 엄지 맞출 거를 펴고 이렇게 쭉 밀어 이렇게. 자, 받쳐줘. 안 들어가죠? 근데 안짐이 쑥 나가면은 손 다친다는 거지. 이렇게 펴고 이렇게 딱 받쳐요, 엄지로. 요거 이제 예? 장갑 끼도 되면 장갑 끼면 어두워서 안 돼.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넓은 면 그죠? 넓게 깎았잖아요.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네. 이거를 이게 되는 쪽인 거고. 여기가 이제 밀착이 딱 되잖아요, 밀착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걸 하는데 그 게장이 사이를 봐. 하우스 안에 깍지 가지고 호메 가지고 쫙 가지고 저도 웃었더라고. 제가 한 시간에 해서 물어봤지. 저는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서 오신 분들 그래. 똑같아요. 근데 이 사투리는 이 나이에 바꾸기가 서울 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이제 후배 한 명이 서울 한 달 살고 왔어. 서울말을 쓰는데 얼마나 어색한지 끝만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이제 쓰는데 더 어색하더라고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맨두렁한데 이제 여기 매듭이 없는데 이렇게 자 보세요 매듭이 없는데 여기 보고 여기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목질부가 1, 2mm 정도 두께 여기서 내가 한 3cm 위에 여자분들은 한 2.5cm 길면은 칼이 힘들어 그럼 3cm 한쪽은 칼 딱 좀 넣어서 수평을 쭉 밀어요. 자, 수평을 쭉 밀어 이렇게. 자, 여기 쏙 빠져야 돼요. 여기 빠져야 돼요. 이거 쏙 빠지죠, 이렇게. 밑에 홈이 파이죠, 홈이죠. 홈이 파야 돼요, 홈이. 이게 접수를 끼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대목하는 방법. 좀 비슷하나요? 성당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그다음 눈 따는 거 눈. 자, 이렇게 놓고 눈 따볼게 이거 홍눈에 눈이죠. 눈에서부터 저한테 3cm 했죠. 요거는 한 길이가 한 1.4cm. 요것도 마찬가지 45도 각도로 칼집을 이렇게 넣어요. 그 목질부가 1mm. 책받침 두께 정도. 또 눈에서 또 위에
1.4cm 위에 큰 게. 자, 이거 수평으로 목질부가 1mm나 이거 쑥 밀어요. 엄지로. 이것도 빠져야 돼요. 자, 쏙 빠져야 돼요. 쏙 빠지죠? 자, 이건 내가 그러면 땄단 말이야, 눈을. 그럼 내가 1mm를 1mm. 그럼 껍질을 벗겨봐요. 껍질 이렇게. 아, 이거 껍질 말랐네. 껍질을 벗기잖아요, 이렇게. 껍질을 완전히 벗기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위아래가 목질 두께가 어디 잠깐 빳빳해야 돼. 이 정도면 잘 딴 거예요. 이 정도면. 이렇게 목질비 두께가 1mm 정도. 자, 딱 됐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따는 걸. 아, 자신 있다. 그러면 이제 눈에서부터 빨리 해볼게요. 자, 눈에서부터 1.4cm 위에, 밑에. 위에 45도 각도로 해야 돼요. 자, 그럼 위에도 45도 각도 같이 넣었어요. 수평으로, 수평으로. 수평 쭉 이렇게. 땄다는 거지. 땄잖아. 그죠? 쉽죠? 아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끼우면 돼. 그냥 이렇게 한 명을 끼우면 돼. 이렇게. 끼웠잖아. 그 위에가 약간 떨어져야 돼. 위에가 약간 떨어져야 돼요. 난 테이프 감는다. 이거 테이프는 쉬워. 이거 그냥 감으면 돼. 이게 그냥 앞면 몰수. 이거 딱 잡고는 그냥 감으면 돼. 그냥 이렇게 눈 내놓을 필요도 없어. 돌돌 말면 돼. 돌돌. 아까 보니 많이 감더라고. 많이 안 감아도 돼요. 다 감아서 또 감는 똑같아. 엄지가 바짝 움직여져. 엄지가 바짝 여기 그냥 내면 되죠. 이렇게. 끝. 쉽죠? 쉬워요. 한 번만 더. 하는데 한 달 뒤에 풀어주면 돼요. 한 달 뒤에 풀지 말아 그랬죠. 시원이 얘기는. 그렇죠. 내년 봄에 3월 달에 풀어주시면 돼. 눈까지 아예 덮어버려. 그렇죠. 눈까지 덮어버려 그냥. 그리고 봄 되면 이제 한 달 지나고 풀어보면은 이 접수가 이거 딱 붙어 있어. 여기에 딱 붙어 있다는 거. 봄 되에 풀어 이게 죽어버렸어. 겨울에. 그럼 이거 자르고 그죠? 새로 아까 했던 거 있죠. 절적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이제 연습을 해. 자, 연습을 하죠. 자, 이게 대목이다. 밑에서 연습을 해요. 45도 각도로 칼집을 넣고 위에 45도로 칼집을 넣고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 쭉 밀어. 이거 쏙 빠져야 돼. 쏙 여기 안 빠지면 안 돼. 쏙 빠져야 돼. 여기. 빠지죠? 홈 파했죠, 그죠? 이렇게. 네. 한번 또 여기다 또 해봐요. 45도 칼집을 넣고 위에 45도 칼집을 넣고 수평으로. 기에서 가면 안 돼. 수평으로 쭉 밀어지. 쭉 밀어 쏙 빠져야 돼. 그죠? 쏙 빠지죠? 이렇게 자꾸 해봐요. 연습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칼집을 넣고